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20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아, 벌써 20번째. 네, 그러네요. 5개월 했다는 얘기네요. 네. 야, 5개월 만에 출연료 인상되고 좋은 방송이에요. 다음 출연료 인상은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좀 봅시다. 누구 보고. 예. 방송이 없어질지도 몰라. 내가 지금 대통령 내려오면 네. 대통령 내려오고 만약 대통령 내려오면 60일 안에 선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권 교체되면 난 모든 방송 안 하려고. 왜요? 청와대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 너무 지쳤어. 피곤해서. 아, 인사 검증이 안 돼. 인사 검증이 없는 곳으로 갈 수 네, 있어. 그러니까, 예. 어디 뭐 지방 이상한 뭐 공사 이런데. 네, 그동안 너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선물로 안 빈답게 사라지고 싶어. 한 삶을. 1년 동안. 어디로? 몰라 어디로 올지. 정권 교체가 안 돼도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새누리당 쪽에서 형 사라지게 해줄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 예. 어떻게든 사라지는. 네,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네, 한쪽 작별 결과는 인사 다 잘 사라지네. 해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누리고요. 저와 함께 청정구역 만들어 가시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오창석, 더민주평당원.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랜만에 뵙네요. 지난주에 광화문 갔을 때 어땠어요? 아니,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중간에 저희가 영입인사들끼리 모임을 해서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데도 한참 걸렸고, 행진할 때 겨우 합류해서 사람들이랑 오랜만에 서울 한 바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던가요? 거의 뭐, 그 영입 인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걔 중에 혼자 한 명. 다녔으면 한 명만 쑥 들어가서 키가 작기 때문에 저기 사람이 있는 건가 없는 것인가 확인하려다가. 왜 공간을 비워둘까 가까이 오면 이제 사람 누가 있어 그러면 알아보는 거죠. 아, 하야 열심히 외쳤어요? 다요 외쳤죠. 그때 형 학교 다닐 때 무슨 데모 같은 거 했어요? 우리 때 많이 했죠. 무슨 노래 같은 거 있었어요? 노래? 노래 많이 했지. 저희 저는 처음 들었던 뭐 노래 뭐 박근혜는 하야하라 울라 뭐 이런 거 몰라.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거 그런 모르겠는데. 거니까 또 아니 제대로 된 노래를 들으면 알 텐데 지금 오빠가 노래를 이상하게 해서 아니 울라만 하면 알아듣잖아 웬만하면. 도봉의 그 지역위원장의 오기영 변호사가 자기 때 했던 거라고 갑자기. 그건 너무 차이 나지 우리하고. 그래서 제가 원조 빨갱이라고 역시 말씀드렸죠. 네. 집회가도 12일에도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도 꼭 참석을 하셔서 많은 분들 12일 날은요, 저 분수령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가 뭐 한 20만쯤 된다 했죠. 전국적으로 30만. 네. 그렇죠. 12일 날이 원래 행사가 예정된 큰 대규모 집회이기 때문에 그 한 10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100만이 되면요. 100만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보통 시국이 아니고 그쵸. 큰 분수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일 날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쵸. 당연히 그동안 저희 세 집회에 명도 계셨던 갑니다. 분들도 그럼요. 따로 어디서 만날지 저희는 밖에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있지 모르겠 저는 카페 박누리 아나운서 강화문 근처에 있는 호텔 호텔에서 그걸 보는 것도 시위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구보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정말 호텔에 간 줄 아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모텔인데 아니 그 프라자 호텔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내려볼 수도 있잖아. 이렇게 강화문 쪽을. 아닙니다. 저도 그 먹으면서 내려볼 인파 수 속에 있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파 속에 잘 찾아보시기 네,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JTBC 사건 반장에서 요즘 맹활약하고 계신다고. 예. 네, 이동영 작가님. 금요일에는 안 나오셨는데 아 그래서 목요일에 허화평을 디스해서 예. 잘린 게 아니냐. 목요일 날 허화평 디스했더니 허화평 쪽에서 항의 전화가 왔어요. 정말로? 그래요? 오. 그게 내가 뭔 얘기였냐면 허화평 씨가 직접 전화하셨어요? 모르지 뭐 내가 안 받았으니까. 허화평이 그 이번에 갑자기 등장해서 뭐 TV조선하고 인터뷰하고 뭐 강적들 나오고 그랬어요.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종당하고 있었다. 재태민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짜증이 나서 JTBC 할 때 얘기했지. 아니 이분 말이야. 이분하고 또 저 있어요. 저 재태민을 직접 조사했던 사람들. 아니 2012년 때 뭐 했냐 말이야.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빠른 말 했네요. 그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쵸. 따고 있다가 했더니 화평 씨가 자기는 2012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 아 묻는 거에만 아, 대답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통신보안 진짜. 담당 PD가 나한테 전화 왔고 이렇게 군인이네, 역시. 항의가 왔는데 그래서 내가 2012년 4월인가 6월 월간조선 한번 봐봐라. 거기 허화평 씨가 인터뷰한 게 나온다. 거기 최태민하고 관계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했던 얘기를 안 한다. 그게 그거 아니냐? 자료가 있네요. 나는 자료가 없으면 얘기를 안 해. 그것도 머릿속에 다 있어. 2012년 4월하고 6월로 딱딱딱. 바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죠. 담당 PD한테. 허화평 씨 보고 나보고 고발하라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만하라 그래요. 괜찮아. 근데 그 방송국은 좀 그렇네요 했더니 저희가 그냥 반론 보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호화평 씨가 자기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반론 보도 나갔어요. 금요일 날. 그날 내가 안 나갔거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잘렸나 싶어서. 그러니까요. 원래 안 나간 날이. 원래 안 나간 날이요. 원래 안 나가는. 이것만도 잘리면 어떡해요. 괜찮아. 뭐 어때? 뭐 다 잘려도 돼. 이것 때문에 날아가는 것도 웃긴. 허화평 씨가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제 와서 좀 그쵸. 사실 뭐 전두환 정권 때 우병우 정도는 됐겠죠. 그렇죠. 더 셌지. 네. 더 셌죠. 근데 우병우하고 달랐던 건 허화평은 결국은 전두환이 내쫓았거든. 네. 너 나가. 그래요? 근데 지금 다르지. 지금은 사람 관리 박근혜가 잘하는 계속 우병우니. 전두환이. 네.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 방송 평가 그리고 청취자 반응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산에서 뭐 이 토크 콘서트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말이 씨가 돼서 부산은 아니지만 연말에 콘서트를 준비한다고 저 오늘 알았어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우리가 뭐 공유하지 않는 무한도전 같은 프로예요. 일단 통보. 일단 말이 나오면 바로 시작이야. 지난주에 진피트한테 추진해보라 했잖아요. 네. 진피트 고개가 막 끄덕였잖아. 네. 그렇게 넘어갔으면 내후년 계속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방송 끝나고 확실히 이걸 챙겨서 해라 했더니 바로 이렇게 딱 12월 중순에. 근데 부산은 흥행 관계상 못 가고 12월 중순 주말을 기용해서 6시입니다. 네. 날짜만 안 정해졌어. 서울에서 합니다. 네. 서울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석이 여기가 한 500~600석 정도 된다고 하는데. 더 큰 데를 할 수 있었는데. 네. 800천석. 그럼 반은 텅텅 비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초라해지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더 작은 데는 없나요? 좀 고민 중이에요. 200석인데 서서 보게. 막 바글바글하게. 이 정도 채우겠지, 설마. 그렇죠. 연말인데 한 번 정도는 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아나운서 친구들을 좀 안가로 데려오겠다 해서 뭐 같이 출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좀 아쉬워하는 그런 청취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친구들을 뭐 데리고 오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친구들 데려와서 출연시킨 뭐 출연료 문제도 그렇고 이게 좀 쉬운 일은 줄게요. 아니거든요. 줄게요. 데리고 오세요. 진짜 줄 거예요? 줄게 데리고 오세요. 진짜로? 그럼.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친구들이 다른 방송사는 이제 못 갈 것이다. 각오를 하고 와야 됩니다. 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뭐 망설이는 친구들도 있고 출연료에 대한 아니, 이제 뭐 박근혜 건 다 떨어졌는데 뭐 괜찮아. 그래도 아직 남아있겠, 네. 그 잔당들이 그래도 약간 남아있구나. 이 남아있어요. KBS 쪽은 조금 남아있다. MBC도 남아있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콘서트를 하게 되면 제가 이 자리는 제가 친구들을 좀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를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신 의견인데요. 역사는 반복된다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정구역 애청자인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2학년 여학생입니다. 여고 2년생이 우리 방송 들으면 어떡해. 네. 참나. 미래의 박누리가 되겠네. 미래가 어둡습니다. 네, 초등학교 선생님의 영향으로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한 곳이 청정구역과 저와의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후기를 남기게 된 건 저희 반에 있는 남자애들 때문인데요. 얼마 전 수업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발표 때문에 저희 반이 최순실 게이트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남자아이가 문재인도 그냥 쓰레기던데 그냥 우리나라 정치는 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시초가 돼서 남자애들이 문재인 전 후보를 비방하더군요. 저는 문재인 전 후보 지지자였기 때문에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날카롭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너는 공기업 준비하면서 정치색을 띄워도 되는 거냐 이러면서 오히려 더 뭐라고 하더군요. 물론 덜컥 화를 낸 저의 잘못도 있지만 제가 희망하는 진로를 가지고 들먹이는 그 아이들의 태도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과연 공기업을 희망한다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제가 존경하는 세 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방송 잘 듣고 있다는 후기를 남기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두서없는 우주의 기운만이 잔뜩 남은 글이 되어버렸네요. 오평당원님, 센신 박누리 아나운서님, 이 작가님 항상 좋은 방송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야자 시간과 등하교 시간이 외롭지 않게 됐고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도 알게 됐습니다. 정권 교체가 돼도 날카로운 비판 방송 계속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분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만 가득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센신 박누리 아나운서. 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제가 센신으로. 네. 고등학생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요. 네. 다 이해한다는 거지. 그렇죠. 고등학생도 이해하는데 우리 이 방송이 불편하신 청취자들은 아직도 그런 댓글 달고
예, 이런 중학생들인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분 공기업 희망한다고 해서 공기업이 그냥 희망인데 뭐 아니 근데 공기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정신을 중립을 시켜야 돼?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근데 무슨 근거로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정치색을 띄면 안 된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공기업을 대표해서 뭔가를 발언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 투표권이 있잖아요. 할 수 정치 있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다 정치적인 대한민국은 정치적 자유가 있는 거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인데 왜 그걸 못해?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토론을 할 필요도 없이 이 말을 한 친구들이 약간 뭘 잘 몰라서 어제 들은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렇죠. 반박은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 무시해 그런 애들은. 그리고 우리 저 오창석 평당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꿈꾸는데 이 방송에 나와서 개드립 색드립 막 날리잖아. 그렇죠. 왜? 끝났기 때문에. 상황이 없기 때문에 빠른 현실인식. 괜찮아요. 나도 희망을 얼마나 품을 수 있지. 나도 어렸을 때 대통령 꿈이었고 막 그랬어. 뭐 어때? 그럼요. 막 그래도 엄마 총 맞아주고 아빠 총 맞아주고 막 하잖아. 아니 정말 역대급 발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에 와서 다시 해자되더라고. 뭐 지금 해줘야 되죠. 역시 대단한 통찰력이었다. 지금 와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박지만이 가장 정상이었다. 그러니까 그놈 집구석은 아빠 총 맞아주고 엄마 총 맞아주고 언니 하나 되는 거 배다른 언니야 여동생 지 고발해 남동생은 뽕쟁이야 이게 뭐 이런 사람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박근혜는 최순실이 아니어도 하야해야 된다. 네, 하나의 트리거가 나왔을 뿐이에요. 사실 하야할 내용들은 워낙 많습니다. 많습니다. 하여튼 이 친구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친구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이 남학생들이 뭐 문재인은 쓰레기다 이렇게 발끈하지 마시고 그냥 왜 쓰레기지? 그러니까요. 논리적으로 물어봐요. 그럼 100% 대답 못해. 대답 얘들은. 못해. 아니 그 일베에서 그랬어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 그냥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든지. 네, 그걸 그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공부하라고 핀잔을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모든 걸 안다면 이렇게 문재인 쓰레기야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렇죠. 또 네, 어쨌든 뭐 다음 의견 또 만나볼까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맞박의 핏자국. 어젯밤에 아이들 통닭 먹이면서 와이프가 맥주를 먹다가 와이프가 아들에게 말실수를 해서 아들이 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래주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그냥 놔두면 잊을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길래 제가 아무리 아들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당신이 무슨 박근혜야 라고 말했더니 요즘 최고의 욕인데.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냉전 체제. 며칠 갈까 이번 냉전은 잘못하셨네요 이거는. 여기에 댓글이 달렸어요. 푸피티1님이 말씀이 너무 심하셨습니다. 박근혜라니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욕 중에 제일 심한 욕 같습니다. 얼른 석고 대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메인에 펀 게시판에 예비 부부인데 여자분 성함이 하필 최순실이랍니다. 그러면서 예비 남편분이 놀리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독일인을 묻고 순시리 이렇게 부르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넌 명박이냐라며 화를 내며 끊으니 톡으로 내 이름은 이명박이 아닙니다 이렇게 놀린답니다. 저 여자분이 자기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될 사람의 장난이 도를 넘어서 헤어질 생각조차 한다는데 저렇게 속 없는 남편은 되지 마셔야 합니다. 야 이분 근데 개명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순실이 개명했잖아요 이름. 최서원으로. 네. 근데 계속 사람들 순실로 부르고 왜 순실이라고 부를까요? 참 이분은 앞으로 계속 놀림 받을 그러니까요. 수도 있잖아. 전국의 최서원 씨들은 지금 안도의 한숨을. 네. 근데 저도 오늘 게시판에서 봤는데 네. 초등학교 유치원쯤 된 아이들이 싸우고 있더래 둘이서. 근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니네 할머니 바꾸라 이러고 막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야 너 거기 안 서 최고의 여기야 니네 할머니 바꾸래. 저도 얼마 전에 친한 동생 커플을 만났는데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막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러면서 진짜 너 박근혜 같다고. 야 미치겠네. 참. 자 우리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욕은 하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요. 하나 더 소개할까요? 김지영님. 이건 공식 메일로 온 공식 얘기네요. 메일로. 제주도에서 코딱지만한 학원을 하고 있는 청정구역 왕팬이라고 합니다. 네. 청정구역 때문에 별거 없던 화요일 밤이 요새 너무 좋다고 하네요. 쉬는 날 학원 책 정리하고 페인트 칠하고 못 받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때마다 청정구역 들으면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특히 박하나님
팟캐스트에서만 듣기 너무 아깝다고.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되면 공중파에서도 그대로. 나이가 이제 좀 걸릴 나이. TV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한테 귤을 보내주셨어요. 정말요? 야. 그것도 엄청나게 한 10박스. 요건가요? 요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귤이 굉장히 작은데 탱자보다 좀 큰 귤인데 엄청 네. 맛있어요. 이거 다 뭐 손혜원 님한테도 정청래님한테 다 나눠주고 안가 손님들한테 나눠주고 우리 3명도 나눠 가지고 그래도 남아. 그래서 남는 거는 안가 손님들 주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가님을 제주도 저희 학원에 초청하고 싶다고 하는데 단가 맞으면 가죠. 단가가 안 맞아서 못 갈 것 같고요. 제가 대신 창석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주세요. 네. 네, 그리고 그 학원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제 말보다는 창석이가 어울립니다. 그러네요. 딱 지적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창석이 가서 이게 얘기하는 혹시 게 뭐 민족사관학교가 제주도에 있나?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11월 20일 날 저희 쌤이 결혼하는데 세 분이 축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쌤은 일제 때 태어났으면 김구 안중구급은 됐을 여자예요. 7년간 학원 다니면서 저에게 닥친 온갖 악재에도 꿋꿋하게 저와 함께 견뎌주고 남자친구가 10년 사귀면서 그중 반이 넘는 시간을 남자친구의 취업을 묵묵히 기다려주고 야, 보살이네 보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진짜 남자분은 대단합니다. 여자분한테 잘하셔야겠네요. 네, 다행히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도 하게 되어 지켜봤던 저도 뿌듯합니다. 세 분이 김보영 쌤 결혼을 축하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줬습니다. 자,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보영쌤 결혼 김보영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네네. 정말 어디에도 없는 벤츠녀네요. 우리가 벤츠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게요. 이름은 벤츠입니다. 이 남자친구는 진짜 충성을 다해. 남자친구 정말 인생을 바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남자분한테 꼭 결혼이 좋죠. 예. 네, 결혼 좋은 거죠? 그럼요. 자, 이세 오늘은 누구한테 드릴까요? 오늘은 이게 여고생? 네, 여고생 친구한테 여고생이 낫겠지? 어떨까요? 힘내라고. 네. 힘내라고, 그렇죠? 예. 네. 여고생 친구한테 또 제 책을 읽고 네. 더더욱 논리를 무장해서 그러니까요. 문재인 쓰레기라고 말한 그 남학생들 논리를 박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학생들을 아주 발라버리세요, 그냥. 네, 이 댓글 당첨되신 이분은 이분 아이디가 어떻게 됐죠? 이 역사는 반복된다님. 아이디도 의미심장. 자, 김대김 보내주세요. 네. 김대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이 주소와 전화번호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댓글로 선정은 안 됐지만 지금 이 시국의 분노에서 정치권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분이 계세요. 그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일반 직장인이 어떻게 정당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오평당원께서 좀 알려주시죠. 이 사실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네, 얼굴 그렇죠. 알려질까봐. 제 친구들의 인스타를 보면은 다 마스크 끼고 다 나갔더라고요. 온 그렇죠. 동네. 마스크 끼고 전국으로 나가야 다 됩니다. 나가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 그 거제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부산으로 올라와서 마스크 끼고 열심히 그 촛불 들고 하야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네.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당원 가입은 요건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강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당원가입 하세요. 당원가입한지 어떻게 알아, 회사에서. 활동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 후원금만 하세요. 당원가입 하셔도 됩니다. 당원 가입 지금 바로 더불어민주당으로 해주세요. 아니, 이거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면서 그렇죠. 있다고 소리를 해.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그게 좀 피해를 볼 수도 아니, 있으니까. 피해 볼 일 없어요. 이거는 개인정보인데 누가 일부러 꼬질러? 맞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니, 당원가입 약간 하셔도 사찰당할 돼요.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괜찮습니다. 어차피 정권 교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당원가입 많이 해주셔야 네. 뭐 대통령이 끝까지 하야 안 하고 저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선이잖아. 네. 그때 그 전에 이제 4월이나 5월이나 6월쯤에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대통령 하죠. 후보를 뽑겠죠. 네. 그때 한 표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가입해서 가입한대요. 네. 다음 대통령을 미리 뽑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팟빵 후원 힘든 분들 위해서 별도의 후원 계좌를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오, 진짜 많은 분들이 저희 계좌로 직접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얼마입니까? 총 21분이 후원해 주셨는데. 대박이네요. 그리고 저희 팟빵 통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팟빵 에피소드 후원은 총 58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소개하는 공식 계좌는 월요일 낮 12시까지 입금, 그리고 팟빵 후원은 오후 6시까지 후원을 해주셔야 저희가 당일 녹음에도 집계를 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시간이 넘어가면 그 다음 주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아니, 테니까. 그번 주에 나가, 다음 주에 나가라. 뭐 나가기만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요. 안 빠뜨리면 혹시 됩니다. 섭섭해하지 마시라고. 네. 그리고 우평당원께서 공식 계좌 후원하신 분과 팟빵 후원 나눠서. 읽을 건데 아, 오늘 공식 후원 평당원은 계좌는 네. 약간
프리미엄으로 박누리 아나운서가 제가 읽어주고. 읽을까요? 네. 방송을 읽어요. 네,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님, 불피 축하 고마워, 탕갈로마 리조트 직원, 팀탐 우유값 박누리짱. 감사합니다. 후원, 오, 간결하네요. 네. 네이버의 산지기. 네, 네이버의 산지기. 네, 산지 검색해주세요. 네, 오창석은 힘내라. 네. 힘 빼고 행복 신한. 사랑합니다. 강태현, 강혜인 아빠. 와구견추. 누리 넌 내 거야. 고맙습니다. 뉴스킨 배우리. 자, 뉴스킨 여러분 구매하고 싶으면 배우리 상담사. 네. 김해강경식 법무사. 네. 네, 김해분들 강경식 법무사에게 전화 주시고요. 루이 아빠, 정종원, 윤우 아빠, 하은이 아빠, 아내 없고 달리기 개봉, 에드리안. 자, 공식 후원 계좌 지금 쭉 소개해줬는데 네. 야한 닉네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리보고 읽으라 그래요. 하나도 없어. 희한하네. 그러나 자 지금 네, 아빠들이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에. 팟빵. 아, 그러네, 다 네. 아빠야. 야. 팟빵 공식 후원 계좌로 후원하신 분들은 닉네임이 그렇죠. 자, 창석이 감사합니다. 스타트 갑니다. 자, 라리 스튜디오 부산점. 발음이. 네, 라리 스튜디오. 네. 11월 12일 광화문 레경영 준정선 이재명이 대통령인 나라에 서살아 보고 싶다. 아이의 별 검색창에 태광저울 하늘마을 주민 브루스타 박근혜 싸다고 날린 누리 박근혜 강냉이 날린 창석 박근혜 아구창 날린 동영 살색 요술봉 산본 오픈스페이스 똥강아지 27 난 사쿠라다 띠유 구미 옥계 3구점 네, 이게 CU 말하는 거, CU. 네. 더블플레이 웅이 119 침착해 진정한 위너 이니셜스 안 아빠 네이버 밴드 EJ 도리신 힘센 머슴 다이렉트 77 BN 남한강 원할머니 보다 쌈 불알 큰 타이거 해피 77 꽃보다 동영 이젠 프레지던트 메이커 쌈밥 전문점 쌈천지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 네이버의 쌈천지 누리야 별표 삐 처리됐네요. 네, 에이미 임이 정자왕 이동영 김재규 탕탕탕 동인천 삽살이 덕질엔 트위터 왕왕 마켓 별내 소나무 회전구이 내가 봤어 창서이 거 2016년은 병신년은 하야해라 용인 한화 리조트 맛집 감골놀이로 오세요. 자, 용인 한화 리조트 근처 감골놀이로 가세요. 네. 퀸스타운 이번 생은 망했어 뽕과 함께 C컵 이케아 구매 대행 스키린 이케아 조립 대행 스키린 네이버 검색에서 스키린 오창석 떡 치고 자빠졌네 앙짱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 아, 저 오늘 광고하신 누리야- 분들 많네요. 누리야 띵띵띵띵은 왜 삐처리 한 거예요? 이게 네. 너무 과한 규정, 과해서 그래요? 저거 봐 뭐라고 그랬는데? 저도 못 봤어요. 이분이 자체적으로 그냥 삐 처리를 해서 올려주신 것 아니야. 같은데요. 아니 지금 신 PD가 데스크에서 걸렸어요. 네, 이게 뭐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심의 규정하셨다고 하니까요. 너무 과한 표현은 삼가주시고요.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요, 근데. 네, 아니,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지금. 아니 생각만 해도 좋아서 웃을 수도 있는 거고. 미친 거 아니야? 네, 그리고 팟빵 후원해주신 우리 살생 요술봉님 게시판에 본인이 여자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청취자분들도 아주 깜짝 놀라셨다는 댓글이 달렸는데, 저도 놀랐어요, 이분이.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문제야. 왜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매직 스틱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근데 사실 이게 뭐 방송 저희한테 색들이 그만해라라고 하시는데 청취자분들도 한몫하십니다, 저희 방송에. 아니 양성평등인 세상인데 네. 왜 이런 걸 쓰면 살색 옷을복 닉네임을 쓰면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이분 진정한 요술을 원하는 거네. 참 잘못된 거죠. 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색드립을 하는 세상을 저희 방송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유토피아야. 네. 남녀 평등한 시대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저희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이쪽으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고요. 후원 계좌는 저희 팟빵 게시판 공지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이렇게 후원 계좌로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오늘처럼 제가 직접 정성스럽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청정구역 19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살펴봤고요.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치고 본격적인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광고는 책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신규 광고죠? 네. 복지국가 강의라는
책인데 저자 이상희 씨는 현재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인데요. 이 책에서는 왜 복지국가인가, 어떤 복지국가인가, 또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책을 기획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2007년에 설립된 이 복지국가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이 연구된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로서 복지국가 도입과 확대를 위한 이런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복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포털에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 한번 찾아가 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희의 이 복지국가 강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주요 서점과 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근데 이상의 복지국가 이 책, 네. EJ에서도 광고하고 정치알바되고 청정구역 세 군데 다 하시거든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네, 그러면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왜요? 책 광고가 잘 안 돼. 제가 지금까지 많은 광고를 받아왔지만요. 네. 제일 안 팔리는 게 책 광고예요. 효과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그 책 광고 좀 해달라고 오면 저는 한 번 더 보냅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분한테도 보내셨는데 다시 보내주신 아니, 건가요? 이분은 나한테 안 보냈어. 아마 신 PD한테 보냈을 거야. 아. 신 PD는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광고하면 오케이. 자동문. 자동문이야. 나는 하여튼 그렇게 보내는데. 샤이마스. 좀 많이 좀 좋은 책이고 그 이상희 씨가 아주 네. 훌륭한 분이시죠. 저는 모르는데 네네. 주위에 물어보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요. 정말 복지의 전문가. 그러니까요. 저도 예스24에 검색 한번 해가지고 한번 사서 읽어봐야겠네요. 진짜요? 네, 진짜로 우리가 읽어보도록 읽는다면 또. 하겠습니다. 예. 우리 요즘에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아니야. 온다는 거. 지난주에 막 그 경제 이야기 하자고 그러고 난 변했다고 봐. 우리가. 이번 주도 말이죠. 네. 어제죠. 12시 넘으니까 네, 새벽에. 네. 새벽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올리더라고. 야, 그래서 누가 변했구나. 역시 임금 인상에. 임금 인상이 참 크나큰 네.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임금 인상보다는 제가 부탁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부탁? 네, 아까, 하지 마세요. 네. 네, 하지 마세요. 거절당했어요. 모두 부탁. 네, 그래서 오늘 의욕을 잃은 제 눈빛 보이시나요? 네. 어쨌든 임금이 올라갈수록 대화의 창구가 닫히고 있어요. 이상의 복지국가 여러분 복지국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 네. 저도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어쩌고 이때 말도 안 네. 되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한 3손가락 안에 뽑힌대요. 복지 전문가로. 오. 그러니까 창석이는 꼭 읽어봐야 되지. 네, 그러니까. 그럼요. 저도 일단 살게요. 네. 언제 오, 읽을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촛불. 예. 20만이 모였습니다. 광화문에만. 네. 다 같이 모여서 박근혜 하야를 외쳤는데 지난 주말이었죠. 사실 지지난주에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렇죠. 일주일 만에 10배가 늘었어요. 서울 광화문에만 20만 명, 전국적으로는 30만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하야를 위해서 나와주셨는데 우리 오창석 씨가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일단 저희 이날이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다른 야당도 참여한 백남기 농민의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네. 2시에 열렸고요. 4시부터 문화제 했었고 6시부터 촛불 집회를 했었는데 6시에 촛불 집회를 하면서 그 광화문부터 시작을 해서 종각을 거쳐서 종로 3가 그 귀금속 거리 그리고 지나서 오른쪽에 턴해서 다시 명동 쪽에 있는 롯데백화점 있죠. 그쪽에 있는 사거리 네. 그리고 시청을 지나서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왔어요. 한 2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 출발했던 행렬이 이제 도착할 때쯤에 뒤 행렬이 이제 네, 네, 보이는 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었고 네. 끊임없이 몰렸고 참 재밌었던 거는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시위대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형이 이제 그 프레임에 갇힌 거라고 얘기해서 안 그래도 이날에도 그 취객으로 보이는 분이 그 폴리스 라인 근처에 청와대에 가야 된다고 막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고생 연합 이런 학생들이 와서 그분을 뜯어 말려서 우리 안전하게 시위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게 보였어요. 되게 좀 좋았어요. 저는 그게. 우리는 이제 그 프레임을 못 뛰어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 언론 방송에 다 그러고 뭐 보수 종편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 잘하고 있다고 다 박수 치고 있잖아. 네.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우리는 그 프레임을 앞으로 못 깰 것 같아요. 더 더러워지면 깨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뭐 앞으로는 그런 시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죠. 네, 그쵸. 그쵸. 그게 가장 좋은 것이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 정권 않아도. 교체가 그게 발걸음이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는 사회가 오겠죠.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또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요? 폭력적인 그런 분위기가 뭐 될 수도 있대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번 맞아요. 집회 가보면 풍자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패러디한 것도 많았고 뭐 내가 이러려고 뭐가 됐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풍자한 피켓도 있었고 우주야 도와줘. 아이 하야 유, 아이 서울 유 패러디한 거 있었고 굉장히 많더라고. 낄끼빠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러려고 패러디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어? 당군 할아버지가 그랬다며. 내가 이러려고 고조선을 세웠나? 제일 많았던 게 그거죠. 내가 이러려고 한국인 됐나? 그래. 그 많은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잖아. 그쵸. 근데 대통령이 두 번째 사과를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된다는 자괴감 발언을 하면서 그 분노가 허탈하고 바뀐 거예요. 그쵸. 우리 대통령이 아직도 심각성을 모른다. 왜? 사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나 자괴감 그거는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잖아. 유체 이탈해가지고. 지금 피해자가 누군데 국민 아니야. 사과를 해도 모자랄 까네. 우리 국민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자괴감을 느끼고 뭐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내가 이러려고 누가 하라 그랬어? 하라 그랬냐고. 사람들이 그거 박근혜 대국민 절교 선언이라고. 아니 그때 2012년 대선 TV 토론 할 때 문 대표랑 합의하면서 문 대표가 조목조목 따졌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한대 이렇게 했잖아. 내가 그러려고 대통령 되면 다 해요. 막 그렇죠. 이랬잖아. 피식 웃고 막. 기가 막혀 진짜. 그러니까 이런 패러디가 법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낄끼빠빠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네. 또 재밌었던 패러디 중에 저는 하나가 명마 비타나 그 정유라 씨가 탔던 말을 해놓고 이러려고 정유라 태워줬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이런 거. 이 말이 정유라 씨가 타기 전에는 세계 2위 뭐 이랬대요. 정말요? 정유라 씨가 타고 나서 세계 500위로 떨어지고 그랬대요.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말이 완전히 막간 거예요. 이날 이제 중고교생들도 거의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시국선언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이 중고생 연대에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365일 중에 364일을 등교할 때 정유라는 28일만 출석하고 인류대학에 입학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을 또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관계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너무 불평도 화가 날 많고 것 화가 같아요, 나죠. 진짜. 화가 나고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우리 애를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한다? 말이 안 그렇죠. 되잖아. 그래서 또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정유라 본인도 그러잖아.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참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연설자 중에 어머님들이 올라오셔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이제 아이들에게 노력하면은 어떤 성취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 누군가는 특혜를 받고 특혜 입어서 대학까지 가는데 우리 아이한테만 노력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짜증났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촛불 집회가 뭐 광주, 대구, 제주 이런 데서도 다 열렸다고 하죠. 네. 이렇게 분노한 시민들이 모두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3천여 명 정도 경찰 추산으로 이 정도가 이제 오후 6시부터 모여서 촛불 집회를 한 열었고요. 5,000명 넘게 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구에서는 이제 시민과 사회단체 한 1,20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또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요, 700여 명의 시민들이 제주시청 앞에 모여서 거리 행진을 함께 했다고 하네요. 그 대구에서도 그런데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사실 대구는 박 대통령의 근간 동네잖아. 그렇죠. 그런데 시위 있었고 그리고 재미있는 플랜카드도 걸렸더라고. 네, 뭐예요? 어떤 건가요? 사위가 장모님한테. 장모님 내가 박근혜는 그만 안 된다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대구에서 그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말했었던 연설 되게 회자가 많이 됐어요. SNS에서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우리의 주권이 다 이뤄졌다라고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는 게 네.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어서 대통령이라고 한다. 왜냐면은 무속인에게 조종을 당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박 대통령, 사실 그녀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사전에도 나라를 무당에게 맡기고 꼭두각시 노릇을 한 지도자를 칭하는 호칭이 없어서 아직은 부득이하게 대통령이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평소 같았다면 저는 역사책을 읽으며 다가올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허나 저는 이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살아있는 역사책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해 피땀 흘려 일하시는, 그러나 사회로부터
개돼지, 흙수저로 취급받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수험생 언니를 위해 또 아직은 너무 어려서 뭘 잘 모르는 동생을 보며 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과 모레를 주기 위해서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박 대통령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은 박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외에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한반도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과 대처로 국민들을 농락해 왔으며 증세 없는 복지하는 아주 역설적인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직에 당선되었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담배세나 간접세 인상 등으로 우리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당신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했던 복지는 물거품이 되었고 국민들의 혈세는 복채처럼 쓰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사회와 현실을 보며 이러려고 공부했나 자괴감을 느끼고 괴로울 뿐입니다. 즉, 박 대통령, 아니 박근혜 씨야말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본질이며 최순실 씨는 이 모든 사건의 포문을 여는 게이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 박 대통령이 대통령, 즉 국민의 대표자라는 권력과 직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란 그 힘의 크기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커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개국 97년 11월 5일 다음과 같은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박 대통령은 연설문 및 청와대 홍보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수정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최순실 국정 개입과 관련된 모든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십시오. 하나, 박 대통령은 본인을 포함해서 국가 근간을 유린하고 국민을 농락해온 자들에 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수사를 즉각 진행해 주십시오. 정부도 국회도 믿을 수 없는 이 마당에 검찰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이 의미 없는 진실 게임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 박 대통령은 감성파리식의 쇼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책임적 사과로 응답하십시오. 우리는 꼭두각시 공주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당신의 100초 또는 9분 20초짜리의 정성스러운 헛소리가 아닌 앞서 언급한 모든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0대, 20대 지지자가 100명 중 1명인 이 판국에서 당신의 사과는 먼저 당신이 하야하였을 때 그 빛을 진정히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56년 전 1960년 2월 28일 바로 이 땅에서 대구 학생들이 불의와 부정에 규탄하여 민주주의를 지켰듯이 바로 오늘 또다시 우리 대구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다시 일궈내야 할 때입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다만 우리 꼭 함께 손을 잡고 그 끝을 봅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민주주의여 만세! 사실 이거는 논쟁의 가치가 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조금만 뭐,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뭐, 종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선과 악의 대립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또 이렇게 시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널 뽑은 내가 시옷이다. 피켓을 들고 나온 분도 있었거든요. 여중생, 여고생, 뭐, 또 남중생, 남고생도 재밌는 피켓 많이 들고 왔더라고. 예. 근데 진짜 저는 이번에 시위를 보면서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거리로 나와서 자기 엄청 많이 목소리를 내는 걸 나왔어요. 보면서, 아, 진짜,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부끄럽죠. 네. 부럽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역사적 배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87년 이후에 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들은 사실은 거리나 광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랬다가 처음 알게 된 게 2002년 월드컵이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광우병이라는 걸 계기로 이제 촛불 시위나 이런 것들, 미선이 효선이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의 중고생이 나오고 거리에 나오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역시나 2년 전의 세월호 참사 때문입니다. 그게 다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직감하고 또 위안부 소녀상 문제든지 그쵸.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중고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끔 만드는 촉매제가 된 거죠. 근데 그때는 뭐 대통령이 가볍게 무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무시를 할 수가 그럴 없는 상황이 그런 아니에요. 또 상황입니다. 인원은 점점 불어나가고 있고. 사실 이게 고3 수험생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많이 올리거든요. 내가 고3이라서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시위를 못 나가서 너무 부끄럽다고. 사실 이렇게 되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게 더 확산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100만 명 모이면 87 항쟁 이후 최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 민중들의 소리에. 지금 민중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야 탄핵 이게 네, 아니야? 그냥 빨리 내려오라는 얘기잖아. 대통령을 정상적인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고 싶다 이런 게 아닌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개인 자격으로 이제 가서 하는 거는 얘기하지 않잖아. 네. 하야 얘기해야 되고 네. 시위에 참여해야 되고. 근데 당 공식 입장 아직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자, 지금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것들. 네네. 이선 후퇴. 네. 그리고 책임 총리.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 추천하면 그거 해라.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특별검사에 의한 별도의 상설특검. 자 받아들이고 이거 요구했잖아. 네. 이게 전제 조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권 퇴진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세 가지죠. 그 받아들이면 어떡하죠 그러면? 박근혜가 새누리가 그걸 다 받아들였어.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는 쭉 가는 거예요.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야. 네. 자 그러면 촛불 집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날씨 추워지고 동력 떨어지고 사실상 사실 올해 말까지라고 봐야 돼요. 어렵죠? 네. 자 그러면은 내년 봄 지나고 여름 지나잖아요. 이거 다 까먹습니다 사람들. 이걸 까먹을 수가 있나? IMF 때도 이 인재 없었으면은 이해창이 됐던 그런 국가예요 우리가. 세월호 때 몇 달 지나니까 바로 직업담말 나왔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는 분명히 박근혜하고 우리는 다르다. 예전에 이명박도 엄청 마지막에 지지율 떨어졌거든. 근데 이명박이 안 되니까 박근혜라고 정권 교체하자가 새누리 주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당 이름도 바꾸고 옷 갈아입었잖아.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박근혜랑 우리는 몰라. 그러면서 또 새로운 당 창당 이름 바꾸고. 야, 소름 끼친다. 그러면 12월 선거에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숨통을 끊어야 되는 거야. 하야를 시켜야 돼요. 그럼. 아니, 이렇게 쭉 가면 내년 12월에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 선거해가지고? 아니, 이거 다 받아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네. 박근혜가 다 받아주면. 그때 가갖고, 그때 가서는 너무 늦었어. 우리는 하야 투쟁할 거야. 그럴 겁니까? 그때 가서? 근데 이제 실제 하야 투쟁을 야당이 나선다고 해서 네. 그 하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죠. 높아져요? 높아지는 거죠. 87년에 이겼던 거는, 네. 그, 기성정당이었던 야당에, 네. 김대중, 김용상부터 시작해갖고, 제야단체, 시민단체, 다 합치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가 하나, 직선제 정치였잖아. 그런, 전두환이라도 이기는 그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잖아. 그럼 지금 시민들만 나가는 상태잖아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일단은 11월 12일도 당에서는 이제 대규모 참석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녹음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큰 추이가 없으면 12일부터 하야를 당론을 만약에 채택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지금 대통령이 울었잖아. 두 번째. 네. 울먹울먹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억지로 울고 싶었지만 울 수도 없었죠. 지지율 반등했잖아. 60대 이상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지율 반등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이 뭐 국회에 찾아가서 용서회담 하자 그래. 근데 문전 박대해. 아니면 그래 그럼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야당에서 요구한 거 우리가 다 들어줄게. 했어. 그러면 지지율 또 반등된다니까? 불쌍해서 동전론 또 올라가요. 그때 돼서 어떡할 거냐고. 안 받아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대통령이요? 난 받아준다고 봐요. 아 진짜요? 오늘 김무성 대표도 얘기한 건 뭐예요? 야당 요구한 거 다 받아주라는 얘기야. 거기다가 플러스 탈당까지 얘기했어. 탈당하고 지도부 퇴진. 근데 지도부에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도부랑 뭔 상관이에요. 그건 지도부는 김무성이가 자기 살라고 지도부 퇴진 요구한 거고 뭐 이정현이 우리 안 입장에서는 이정현이 탓하면 안 돼.
이전에 가만히 냅두고. 이전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죠. 정말 일편단심.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요구한 거 대통령이 다 받아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는. 근데 지금 다음 주에 100만 가고 이러면은 박 대통령은 하야는 어차피 제일 끝에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근데 받아들이면 야당은 할 말이 없어지잖아. 야, 그동안 니네가 주장한 거 다 받았는데 이제 와서 왜 또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은 내년 12월에 선거하는 거지 뭐. 그러네. 올해의 큰 분수령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갑자기 드는 게, 예, 지난 몇 년 전에, 지금 정확히 몇 년 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고려대 주현우 씨가 했던 안녕들 아십니까가 연말에 이슈를 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국의 대학교에 대자보 열풍을 불게 했는데, 네. 그게 결국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끝났단 말이죠. 사실 사람들의 심리상 연말에 돌아보게 되고, 뭔가를 반성하게 되고,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새해가 되면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요, 그냥. 하루가 차이 났을 뿐인데 맞아요. 달력 하루인데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지나간 걸 잊어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리고 봅시다. 거국내학을 그래 여야 합의로 해갖고 야당이 원하는 인물을 총리로 내세웠다 칩시다. 네. 그럼 1년 동안 그 사람이 내치를 담당할 거 아니야. 네. 대통령은 무늬만 있고 외치를 담당하겠지. 그러면 그때부터 정권이 뭘 하는 일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추천해서 뽑혔는데 그쵸. 비판할 수 있냐고. 골치 아파.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야. 정부가 일을 못해도 야당이 그런 비실을 못 나요. 야, 니네가 추천해놓고는.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그 총리가 잘하면은 또 새누리당이 우리가 잘했으니까 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악이 지금 그 야당이 요구한 세 가지를 청와대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입장은 최악이라니까 그게.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송 듣고 받으면 어떡해? 청장도 이 방송이.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참. 그래서 요즘 뭐 온통 나라가 다 최순실 박근혜 얘기밖에 안 하는데 또 이거 재밌는 노래가 하나 있다고. 오창석 통장관이 좀 불러주실까요? 이거 진 PD가 대본에 오창석이 한번 불러보라 그랬는데 네. 창석이가 몰라 이 노래를. 아 정말요? 네. 뭐야? 이게 못 불러요 그러면? 못 부르지. 나훈아의 18세 순위. 그러니까 언제적 나훈아입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요. 나 그래서 이 노래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 지금. 네. 우리 대본에 불러보라고 써놔가지고. 너무 참신했어요. 나 뭐 이 이런 노래를. 신 PD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가지고. 네. 신PD님 그럼 들어와서 불러보실래요? 이거 이런 거야. 하야해 하야해 그네 하야해 옥두각시 하야해 이런 겁니다. 이것도 누구 벨소리를 만들어서 쓸 것 같네. 많은 분들이. 네, 근데 뭐 사실 이 촛불 집회 참여하신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재밌고 또 성숙된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을 하셨는데 집회 중에 또 개사곡이 재밌는데 부산에선 그거 했어요. 부산은 롯데자이언츠의 강민호 선수 응원가가 네. 롯데의 강민호, 네. 박근혜 하야해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건 다 알고 있거든요 부산 시민들이. 예,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은데. 그게 원래는 네. 그 팝송이잖아요. 몰라요. 팝송이야. 팝송인데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김상우라고 뚱뚱한 개그맨이 있어. 모자 쓰고 얼굴 하얀 그 사람. 좀 있어. 걔가 노래 가사에서 다들 이불 개고 밥 먹. 됐어요. 네, 자꾸 나이 먹은 티나네. 아, 그 노래 뭔지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모르겠는데. 맥스에 닮은 게 있어요. 맥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맥스는 90년대 후반에 네. 그 팝 유명한 노래만 짬뽕 맥스 5집 4집. CD 파는 거. 맞아. 그래요. 거기에 있었던 노래 중에 하나다. 바빌론이었나? 뭐 하여튼 그랬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촛불 집회 현장에서 또 사건 사고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누구의 엄마인지 알 수는 없는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가 집회 참가 여고생 폭행으로 불구속했다고 합니다. 가서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분 말이죠. 참 진짜 열일하시네. 그분 남편과 자녀가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맞아요, 근데 그분이? 모르지 뭐. 누군가요? 엄마인 거 맞아요? 이름이 엄마야? 그런 거 아닙니까? 돌아버리겠어 진짜. 예전에 유병헌 할 때 뭐 김엄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가서 마스크 쓰고 갖고 쌍욕을 좀 해야겠어. 얼굴에 대고. 얼굴 팔려서 내가 못하는데 마스크 쓰고 한번 써. 왜냐면 저번에 양대 욕 장인이 맞붙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광화문 광장에서 막 또 뭐 세월호 유가족 욕하고 막 그랬거든. 맞아요. 그래 어떤 지나가시는 행인이 손가락질 했다고. 그랬더니 막 마이크 얘기하다 갑자기 놓고 가서 막 욕하더라고. 그 아저씨가 참 가짜 나와서 별 대응 안 하는데 나 같아서는 세상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욕을 해줬을 건데.
다시 만난 세계. 아쉽네. 이 아줌마가 진짜 열리라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제동 하차 요구 때도 있었고 정말 놀라운 건 윤창중 도서 출판 기념회에도 가셨습니다.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부대에 이 시위할 때 들어가는 돈, 어버이날 들어가는 돈 네. 철저히 파헤쳐야죠. 다 그러네요. 파헤쳐야 그래도 진짜. 감옥 보내버려야 돼. 그래야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지. 그렇죠. 독방 쓰게 만들어야 돼. 아니 집회 시위는 자발적으로 우리는 뭐 집회 시위 언론 출판 결사자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누가 돈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박근혜 힘내라라는 종이를 들고 여기 또 나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종이를 뺏고 하다가 뺨을 때리게 된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 주엄마다 주 아줌마가 하여튼 이분이 그 여고생 네.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그러니까요. 본인은 때리지 않았다고. 지 마음대로 증거가 하지. 없다라고. 아니 증거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도 있고. 에휴, 진짜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흉기를 든 괴한이 야당 의원한테 달려들다가 현장에서 또 체포당하는 일이 그 있었다고 사람은 하더라고요. 구속된다 그러던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어른들이 말이죠.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지. 아이들한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이야.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면 그 자리에 있었겠어? 부끄러운지 모르니까 온 거겠죠. 예. 방금 말씀하신 야당 의원들에게 흉기를 든 괴한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 그리고 이정미 윤소아 의원이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괴한에 흉기를 든 남성이 막아서 위협을 했는데 집회를 하는 게 화가 나서 그랬다고. 네. 근데 쪽수엔 장사가 없다고 혼자 갑자기 오셔서 바로 제압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진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아, 참. 그러네요. 근데 앞으로도 뭐 이렇게 뭐 중고생들의 집회 참여가 진짜 많아질 것 같은데 예. 일부 교육청에서 촛불 집회 참여 학생들의 학교를 파악해서 학교로 연락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교육청이? 어디 네. 교육청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빠졌네. 그러니까요. 대전입니다. 네, 대전인데 그러면 대전은 대전 유정복 시장인가? 아니 근데 인천이 유정복인데. 대전은 교육감이 하겠지 뭐 그러면. 네. 아 짜증나네요. 그런 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나 일일이. 그러면 학생들 더 반발해. 그러니까요. 아직 뭘 모르고 있어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민중총궐기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10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 정도면 거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시위 정도 되지 않나요? 네네. 그보다 더 하죠. 그거 훨씬 많죠. 자,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더민주가 말씀하신 대로 장외 집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빨리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섰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이슈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그렇습니다. 터지느냐. 이거 분수령이에요. 또 진짜 이 일주일 안에 뭐가 또 터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2일에 장외 투쟁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원으로 채택을 했다면 네. 저는 분명히 이번 주에 JTBC나 또는 다른 언론에서 거리로 시민들을 이끄는 무언가가 반드시 터질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반드시 터질 것이라고. 그쵸, 지금 아직 다 터진 게 아니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게 했습니다. 동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대통령 7시간 방송한대. 아, 그래요? 진짜요? 아, 드디어 나옵니까? 모르죠 근데 뭘 얻었는지 안 얻는지 근데 모르죠. 얼마나 많은 정부가 그쪽으로 갈지가 문제네요. 그리고 지금 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가 네. 나왔잖아요. 최태민의 의붓아들이 대통령 의붓아들이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최태민 의붓아들이 그 이야기했던 것들 녹취록 9시간 동안 그게 지금 JTBC에서 까졌잖아요. 다 까진 게 아니거든. 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뭐가 들어있을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뭐 터지겠죠. 예. JTBC 직원들 좀 보호해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방송할 때 이제 최순실이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일주일 동안 뭐 검찰 조사 외에도 정말 많은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선 이렇게 세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검찰 조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오늘 또 조선일보가 특종했더만 네. 일면에 일면에 우병우 사진을 올려놨죠. 우병우가 팔짱 끼고 그거 이제 오늘 또 오후에 그 연속 사진이 올라왔어요. 네. 또 올라왔는데 이야 가하간이더만 가하간. 검찰이 일어나요. 우병우가 다가가니까.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두 손 공손하게 모으고 씨발 지금 누가 검사하고 누가 지금 피의자냐? 아, 자꾸 째려보니까 그런 거야, 째려보니까. 하나 검사는 또 막 박장 대선하고 아주 좋다. 커피차 마시냐 지금 다마 아니야? 룻방 왔어? 무혐의 결과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피고발인 신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피고발인 신분으로 저기 수환조사 했다가 바로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어. 어우. 그 어묵한 상황에 쳐웃고 자빠지고 거기서 담소를 나누고 있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근데 이것들. 이분은 민정수석이라는 그런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못했지.
일단 진경준 검사장 네. 그 문제 있던 그거 오케이 시킨 게 얘 우병우냐. 그러면 민정수석으로서의 할 역할을 못한 거지. 그렇죠. 그거 하나만으로 아웃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뭐 처갓집 땅 문제, 그 강남 땅 부동산 그거 경찰이 이미 무혐의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야 누가 봐도 안 팔려. 계속해서 안 팔려. 그래서 가격을 지금 내리고 있는 실정이야. 그런데 갑자기 어떤 튀어나와서 회사가 튀어나가, 그것도 진경준하고 연관된 회사가 튀어나가가지고 비싸게 사줘. 님이 이걸 우리 보고 믿으란 말이야? 거다가 또 중간에 증언자도 얘기했어요. 부동산 업체 이런 사람들이 네. 가니까 검사가 뭐 있더라고 얘기했어. 다 무시하고 이거를 그냥 무혐의해?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는 다른 거 없잖아요. 이제 몇 개 남지도 않았어. 그거 가지고 뭘 수사를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차은택이가 지가 지입으로 얘기했잖아. 차은택이가 이성원한테, 미래재단 사무총장한테 얘기한 네. 건 뭐냐면, 이성원이가 이렇게 막 우리가 돈 받아도 되냐 하니까 차은택이 뭐라 합니까? 저 우병우 명함 보여주면서 우병우가 우리를 보호해줘 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최순실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지. 또 조홍천 전 비서관 현 의원의 말에 의하면 최순실의 입김에 우병우가 작용했다. 이 얘기도 하잖아.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잘라요. 이 사건은 최순실과 별개 사건이라고. 그리고 나서 검찰청 들어가갖고 쳐 웃고 발짱 끼고 이랬단 말이야. 그 포토라인에 설 때부터 거만함이 극치였죠. 네, 그쵸. 이거를 누가 믿냐고. 오늘 또 조홍천 의원이 썼더만 자기 SNS에 본인이 수사를 받으러 갈 때 새끼 검사 자기보다 후배지 한참. 어이 조홍천 씨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런데 그러면 우병우한테 뭐라 그랬을까? 수석님 그렇지 그거지. 잠깐만 쉬다 가시죠. 쓰레기 같은 것들. 이 수사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수사였어요. 어. 우병우 수사라고 특별수사 만들어놓고 수사반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우병우 치부를 꽂았어. 어머. 뭐 어쩌라고 등신들아. 그래놓고는 지금 70일 됐어요? 그 특별수사본부 설치한 지 70일 만에 소환한 거야. 이석수 감찰관 특별수사는 이석수 집 자택 압수수색했죠. 전화 핸드폰 압수수색했지. 우병우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니들이 그 수사 의지가 있냐? 쓰레기 같은 것들. 아니 도대체 이 사람 뒤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비호해줄 수가 있죠? 우병우가 지금 검찰 라인을 싹 만졌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이라고 앉아 있고 대통령은 거기 무당한테 그 건물 안에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늘 말하잖아.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현명하게 중요한 거야. 공부 잘하고 지 살 욕심. 우병우가 만 20살에 검사 됐어요. 만 23살에 중앙지검 갔어. 서울중앙지검에. 이렇게 천재다. 그럼 뭐 하냐고. 그러니까 인성이 쓰레기네. 내가 늘 말하잖아. 20살에 사법포직 패스해갖고 뭐 최연소 판사대 뭐 하냐고. 그게 자랑거리야?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우병우 내 잘 알아. 에휴. 우리 동네 영주 출신이야. 정말요? 우리 동네 유명한 사람이거든. 하여튼 말이야. 뭐 영주 3대 천재 뭐 그런 거요? 몰라. 뭐 전국에서 50등 했다 그러고 막 그랬었어 그때. 건방진 말이야. 그러네. 나하고 한번 건방짐을 대결해봐야겠어. 막상막하게. 진짜 막상막할 것 같은데. 난 누가 건방지면 누구한테 안 뒤지거든. 우병우 혈압으로 죽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까죽까죽거리면서. 역대급. 나한테 이렇게 한 건 네가 처음이다 이러면서. 저희 날 사랑할지도 몰라. 스톡홀름 신드롬 이런 거. 그러니까요. 자, 우병우든 박근혜든 정말 분노한 민심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네요. 광고 듣고 와서 1부의 마지막 순서 오창석의 동병상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마카산삼 녹용 광고 들어봤습니다. 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은 새 차를 파는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추운 겨울이니까 이제 가족들 건강 위해서 마카산삼 녹용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동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석의 동병상련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사연 도착했나요? 오늘은 이제 시험 일주일 앞둔 고3 수험생.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수능입니다. 네. 수능이 11월 17일에 이제 열리는데 그 수험생이 보내온 고민입니다. 네. 심현규 학생이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대통령을 꿈꾸는 19살 청년입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섹시하고 신선한 청정구역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아니, 청년들의 눈높이 안 맞아요.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은 것 같은데? 특히 요즘에는 누리 누나의 초자연적인 성 반응 속도에 감탄을 내뱉곤 합니다.
저 많은 속도를 대통령과 검찰이 배워야 할 텐데 말이죠. 빠른 하야와 빠른 소환 조사 구속. 맞는 말이네요. 네, 최근 한 달간 저는 그야말로 비상시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이 빠질 만한 상황에 놓인 채 딜레마를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음악을 전공하던 학생입니다. 뮤지션을 꿈꾸던 삶을 살아가던 와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월호 사고가 터졌습니다. 온갖 오보들과 무기력한 정부, 보수 세력의 온갖 모욕 등 세월호 당시 사고 이후에 온갖 건들은 비상식 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대한민국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치 충이 갑자기 됐습니다. 그 이후 신문을 읽으며 한국 사회의 모순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기득권 언론의 무기력함을 알았습니다. 분노가 커져감에 따라서 이 작가 삼촌이 왜 그렇게 공격적인 어투를 가지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이러한 분노를 가득 안고 민중 총궐기에 참가해서 캡사이신도 코로 먹어보고 친구들에게 항상 한국 사회의 정치적 상황을 알려주려고 노력했으며 꾸준히 팟캐스트를 업데이트해서 듣고 심지어 졸업사진을 19대 대통령 후보 기호 2번 문재인이라는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찍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제 삶을 바치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꽤 많은 금전적, 시간적 투자가 있었지만 저는 음악에 대한 길을 과감히 접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몰두로 인해 내신 성적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 대통령이 되고 싶고 변호사가 되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대학이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3학년 1학기 내신 등급은 평균 1.6등급으로 올랐고 10월 모의고사는 국영수 모두 1등급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 청석이가 중간에 생략하면서 읽느라고 앞뒤가 연결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친구가 음악가를 꿈꿔서 공부를 해왔는데 갑자기 사회에 눈을 뜬 거잖아. 네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계속 거리로 나가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지. 그러다가 자기가 꿈이 대통령인데 또 정치인인데 이렇게 공부 안 해서 될 수 있을까 해서 다시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성적이 굉장히 오른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고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의 추세 속에서 저는 수능에 대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수능의 모든 에너지를 우주의 기운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화문에서 울려 퍼지는 그 민중의 소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고민입니다. 수능에 대한 욕심만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주말에 만나는 친구들마다 오늘 집회에 안 나갔네라고 묻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당장이라도 광화문으로 달려갈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11월 12일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0일 집회가 이제 당연히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날 가면 공부를 못 하잖아. 하루를 날려요. 그렇죠. 그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능 전에는 정말 하루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라이프 서클도 되게 자, 중요해요. 네. 고민하고 있는데 전 두 가지 다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12일 날 집회에 하루 아침부터 나가서 밤까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녁에 잠깐 갔다가 한두 시간 참가하고 와도 돼. 다시 공부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회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안 나가면 앞으로 자기가 살면서 계속 나는 거기 안 나갔다는 후회를 들까봐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한두 시간만 나갔다가 오는 것도 괜찮다. 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아예 안 가고 공부하는 거야. 근데 마음속으로는 꾸준히 같이 참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으로 되는 거예요. 왜 꼭 내가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제주도 사는 분들은 어떡하지? 서울에 가고 싶은데? 해외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분들도 다 죄책감 갖고 살아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못 가지만 마음만 가도 충분합니다. 또 다 이해하니까 이런 고민은 글쎄 너무 심한 고민 같은데? 저는 독서실에 공부하다가 생중계해주는 팩트TV를 잠깐 보시거나 아니면 인천에서도 집회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인천 친구거든요. 광화문까지 오는데 1시간이고 가는데 1시간이에요. 한두 시간 참여하면 5시간, 6시간 훌쩍 가는데 인천에서도 집회를 분명히 저는 할 거라고 보고 거기에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독서실에서 생중계를 보면서 잠깐 보고 마음을 좀 달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수능이라는 게 뭐 하루 안 했다고 성적이 10점씩 떨어지고 이런지도 않잖아요. 10점씩 떨어지는 건 아닌데 사실 한 문제 사이로 대학이 좀 갈릴 수 있거든요. 그 하루 안 했다고 한 문제가 갈릴까? 갈릴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사물의 심리 문제 아닐까? 괜히 못 치면 그 하루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심리 느낌이 문제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독서실에 이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리고 사실 촛불 집회가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고 수능 끝나고도 분명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공부에 집중을 하고 수능 끝나고 다음 주 주말에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런 친구들은 약간 좀 사회로 나가야 돼요.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학을 아니 가서.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가고 우병우처럼 되면 어떡하냐고. 아, 이런 친구는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더 우병우보다 더 높아져서 우병우 같은 사람들을 이제. 아니 김대중 노무현이 잘라야지. 무슨 뭐 대학교 졸업장 있어서 대통령 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조금 다르잖아요. 난 아니라고 봐 지금도. 에이. 창석이도 뭐 저는 있잖아. 이런 친구들이 좀 좋은 대학을 가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좀 그래야 또 사람들이 이 친구 목소리에도 이화여대 기득권자. 저는 이 기득권자야. 아닙니다. 가야금 특혜 입학이라 몰라. 가야금 할 줄도 모르는데 뭐 가야금 특혜. 아니 진짜 저는 근데 제가 이 친구라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이 친구라면 저는 분명히 갔을 겁니다. 왜냐면 거기 가서 해소하고 돌아와서 그 복수심과 불타는 열망으로 공부를 더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저는 다른 방향을 말씀드렸지만 저라면 분명히 갔을 거예요. 저는. 하여튼 뭐 세 사람 의견 다 다르니까. 네. 본인이 잘 판단하시기 잘 바랍니다. 판단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어린 학생들도 진짜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실 이게 뭐 모의고사, 국영수 모두 1등급을 만들고 평균 1.6등급을 올리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엉덩이에 쥐 날 때까지 공부해도 날 보는 거 같네. 진짜 어려운 건데 공부 안 하셨다면서요? 나 공부 쭉 안 하다가 9월달부터 했어요. 아 진짜 딱 한 달 보름 했어. 그 만족할 만한 성적을 그럼. 얻으셨네요. 한 달 보름의 성과가 나온 거죠. 나 그럼. 아니 상당히 훌륭한 성적이었어. 진짜요? 그 전에 막 진짜 개판 5분 전이었거든. 나도 지금의 대학 갈 줄 알았으면 한 달 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굳이 괜히 3년 동안 신경만 쓰지 않았나.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심영규 학생 수능 잘 치시고 연말에 12월에 콘서트 오세요. 콘서트 진짜 꼭 오셨으면 좋겠네요. 수능 잘 봤다고. 네. 1등급 성적표 휘날리면서 오셨으면 네. 좋겠네요. 유료 공연입니다. 참고하세요. 나한테 연락해. 돈 내줄게 내가. 제가 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민이 안 한다. 내주고 싶다고 하니까. 네, 진짜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진짜 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막 던지는군요. 아니 메일로 얘기해 주시면 진짜 예, 알았어요. 제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오창석의 동병상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어떠셨나요? 뭐 오늘 일부가 아니라 지난 한 달간의 내용이 다 최순실이고 청와대 얘기라 그러네요. 참 착잡하네요. 오랜만에. 이슈가 없어. 네, 이슈가 뭐가 터져도 여기가 블랙홀이에요. 개헌보다 더 큰 그러니까 블랙홀이라서. 개헌홀. 네. 근데 저희가 2부에서는 좀 이 최순실 이슈로 파묻힌 주제들을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좀 더 다양한 주제로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20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아 벌써 20번째. 네, 그러네요. 5개월 했다는 얘기네요. 네. 야, 5개월 만에 출연료 인상되고 좋은 방송이에요. 다음 출연료 인상은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좀 봅시다. 누구 보고. 예. 방송이 없어질지도 몰라. 내가 지금 대통령 내려오면 네. 대통령 내려오고 만약 대통령 내려오면 60일 안에 선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권 교체되면 난 모든 방송 안 하려고. 왜요? 청와대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 너무 지쳤어. 피곤해서. 아, 인사 검증이 안 돼. 인사 검증이 없는 곳으로 갈 수 네, 있어. 그러니까, 예. 어디 뭐 지방 이상한 뭐 공사 이런데. 네, 그동안 너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선물로 안 빈답죠, 사라지고 싶어. 한 삶을. 1년 동안. 어디로? 몰라 어디로 올지. 정권 교체가 안 돼도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새누리당 쪽에서 형 사라지게 해줄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 예. 어떻게든 사라지는. 네,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네, 한쪽 작별 결과는 인사 다 잘 사라지네요. 해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누리고요. 저와 함께 청정구역 만들어 가시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오창석 더민주평당원.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랜만에 뵙네요. 지난주에 광화문 갔을 때 어땠어요? 아니,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중간에 저희가 영입인사들끼리 모임을 해서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데도 한참 걸렸고, 행진할 때 겨우 합류해서 사람들이랑 오랜만에 서울 한 바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던가요? 거의 뭐, 그 영입 인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개 중에 혼자 한 명. 다녔으면은 한 못 명, 들어봤을 한 명만 텐데. 쑥 들어가서 키가 작기 때문에 저기 사람이 있는 건가 없는 것인가 확인하려다가. 왜 공간을 비워둘까 가까이 오면 이제 사람 누가 있어 그러면 알아보는 거죠. 아, 하야 열심히 외쳤어요? 하여 외쳤죠. 그때 형 학교 다닐 때 무슨 데모 같은 거 했어요? 우리 때 많이 했죠. 무슨 노래 같은 거 있었어요? 노래? 노래 많이 했지. 저 처음 들었던 뭐 노래 뭐 박근혜는 하야하라 울라 울라 뭐 이런 거 몰라.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거 그런 모르겠네. 거니까 또 아니 제대로 된 노래를 들으면 알 텐데 지금 오빠가 노래를 이상하게 해서 아니, 울라 울라만 하면 알아듣잖아 웬만하면. 도봉의 그 지역위원장의 오기영 변호사가 자기 때 했던 거라고 갑자기. 그건 너무 차이 나지 우리하고.
그래서 제가 원조 빨갱이라고 역시 말씀드렸죠. 네. 집회가도 12일에도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도 꼭 참석을 하셔서 많은 분들. 12일 날은요, 저 분수령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가 뭐 한 20만쯤 된다 했죠. 전국적으로 30만. 네. 그렇죠. 12일 날이 원래 행사가 예정된 큰 대규모 집회이기 때문에 그 한 10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100만이 되면요. 100만.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보통 시국이 아니고 그쵸. 큰 분수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일 날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쵸. 당연히 그동안 저희 세 명도 계셨던 갑니다. 분들도 그럼요. 따로 어디서 만날지 저희는 밖에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카페. 박누리 아나운서 강화문 근처에 있는 호텔. 호텔에서 그걸 보는 것도 시위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구보.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정말 호텔에 간 줄 아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모텔인데. 아니 그 프라자 호텔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내려볼 수도 있잖아. 이렇게 강화문 쪽을. 아닙니다. 저도 그 먹으면서 내려볼 인파 수 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파 속에 네. 잘 찾아보시기 네,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JTBC 사건 반장에서 요즘 맹활약하고 계신다고. 예. 네, 이동영 작가님. 금요일에는 안 나오셨는데 아 그래서 목요일에 허화평을 디스해서 예. 잘린 게 아니냐. 목요일 날 허화평 디스했더니 허화평 쪽에서 항의 전화가 왔어요. 정말로? 네. 오. 그게 내가 뭔 얘기였냐면 허화평 씨가 직접 전화하셨어요? 모르지 뭐 내가 안 받았으니까. 허화평이 그 이번에 갑자기 등장해서 뭐 TV조선하고 인터뷰하고 뭐 강적들 나오고 그랬어요.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종당하고 있었다. 재태민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짜증이 나서 JTBC 할 때 얘기했지. 아니 이분 말이야. 이분하고 참나 미래의 박누리가 되겠다. 미래가 어둡습니다. 네, 초등학교 선생님의 영향으로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한 곳이 청정구역과 저와의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후기를 남기게 된 건 저희 반에 있는 남자애들 때문인데요. 얼마 전 수업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발표 때문에 저희 반이 최순실 게이트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남자아이가 문재인도 그냥 쓰레기던데 그냥 우리나라 정치는 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시초가 돼서 남자애들이 문재인 전 후보를 비방하더군요. 저는 문재인 전 후보 지지자였기 때문에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 하지 마라고 날카롭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너는 공기업 준비하면서 정치색을 띄워도 되는 거냐 이러면서 오히려 더 뭐라고 하더군요. 물론 덜컥 화를 낸 저의 잘못도 있지만 제가 희망하는 진로를 가지고 들먹이는 그 아이들의 태도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과연 공기업을 희망한다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제가 존경하는 세 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방송 잘 듣고 있다는 후기를 남기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두서없는 우주의 기운만이 잔뜩 남은 글이 되어버렸네요. 오평당원님, 센신 박누리 아나운서님, 이 작가님 항상 좋은 방송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야자 시간과 등하교 시간이 외롭지 않게 됐고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도 알게 됐습니다. 정권 교체가 돼도 날카로운 비판 방송 계속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분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만 가득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센신 박누리 아나운서. 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제가 센신으로. 네. 고등학생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요. 네. 다 이해한다는 거지. 고등학생도 이해하는데 우리 이 방송이 불편하신 청취자들은 아직도 그런 댓글 달고. 중학생들인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분 공기업 희망한다고 해서 공기업이 그냥 희망인데 뭐. 아니 근데 공기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정신을 중립을 지켜야 돼?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근데 무슨 근거로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정치색을 띄면 안 된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건가요? 공기업을 대표해서 뭔가를 발언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 투표권이 있잖아요. 할수 정치 있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다 정치적인 대한민국은 정치적 자유가 있는 거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인데 왜 그걸 못해?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토론을 할 필요도 없이 이 말을 한 친구들이 약간 뭘 잘 몰라서 어제 들은 말이 있는데 네. 정확하게는 모르네. 그렇죠. 반박은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 무시해 그런 애들은. 그리고 우리 저 오창석 평당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꿈꾸는데 이 방송에 나와서 개들이 색들이 막 난리잖아. 그렇죠. 왜? 끝났기 때문에. 상황이 없기 때문에. 빠른 진실인식. 괜찮아요. 나도 희망을 얼마나 품을 수 있지. 나도 어렸을 때 대통령이 꿈이었고 막 그랬어. 뭐 어때? 그럼요. 막 그래도 엄마 총 맞아주고 아빠 총 맞아주고 막 하잖아. 아니 그거 정말 역대급 발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에 와서 다시 해자되더라고. 뭐 지금 해줘야 되죠. 역시 대단한 통찰력이었다. 지금 와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박지만이 가장 정상이었다. 그러니까 그놈 집구석은
아빠 총 맞아주고 엄마 총 맞아주고 언니 하나 되는 거 배다른 언니야. 여동생 지 고발해. 남동생은 뽕쟁이야. 이게 뭐 이런 사람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박근혜는 최순실이 아니어도 하야해야 된다. 네, 하나의 트리거가 나왔을 뿐이에요. 사실 하야할 내용들은 워낙 많습니다. 하여튼 이 친구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이 남학생들이 뭐 문재인은 쓰레기다 이렇게 발끈하지 마시고 그냥 왜 쓰레기지? 그러니까요. 논리적으로 물어봐요. 그럼 100% 대답 못해. 대답 못해. 아니 그 일베에서 그랬어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 그냥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든지. 네, 그걸 그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공부하라고 핀잔을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모든 걸 안다면 이렇게 문재인 쓰레기야 이렇게 말 못합니다. 남자분은 여자분한테 잘하셔야겠네요. 네, 다행히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도 하게 되어 지켜봤던 저도 뿌듯합니다. 세 분이 김보영 쌤 결혼을 축하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줬습니다. 자,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보영 쌤 결혼 김보영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네네. 정말 어디에도 없는 벤츠녀네요. 우리가 벤츠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게요. 이러면 벤츠입니다. 이 남자친구는 진짜 충성을 다해. 남자친구 정말 인생을 바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남자분한테 꼭 결혼이 좋죠. 예. 네, 결혼 좋은 거죠? 그럼요. 자, 오늘은 누구한테 드릴까요? 오늘은 이게 여고생? 네, 여고생 친구한테 여고생이 낫겠지? 어떨까요? 힘내라고. 네. 힘내라고, 그렇죠? 예. 네. 여고생 친구한테 또 제 책을 읽고 네. 더더욱 논리를 무장해서 그러니까요. 문재인 쓰레기라고 말한 그 남학생들 논리를 박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학생들을 아주 발라버리세요, 그냥. 네, 이 댓글 당첨되신 이분은 이분 아이디가 어떻게 됐죠? 이 역사는 반복된다니. 아이디도 의미심장해요. 김대김 보내주세요. 네. 네. 김대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이 주소와 전화번호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댓글로 선정은 안 됐지만 지금 이 시국의 분노에서 정치권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분이 계세요. 그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일반 직장인이 어떻게 정당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오평당원께서 좀 알려주시죠. 이 사실은 직장인들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네, 얼굴 그렇죠. 알려질까봐. 제 친구들의 인스타를 보면은 다 마스크 끼고 다 나갔더라고요. 온 그죠? 동네. 마스크 끼고 전국으로 나가야 다 나가 됩니다.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 그 거제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부산으로 올라와서 마스크 끼고 열심히 그 촛불 들고 하야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네.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당원 가입은 요건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강추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네. 당원가입 하세요. 당원가입하는지 어떻게 알아, 회사에서. 활동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 후원금만 다시 받으면. 하세요. 당원가입 하셔도 됩니다. 당원 가입 지금 바로 더불어민주당으로 해주세요. 아니, 이거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면서 그렇죠. 이따고 소리를 해.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그게 좀 피해를 볼 수도 아니, 있으니까. 피해 볼 일 없어요. 이거는 개인정보인데 누가 일부러 꼬질러? 맞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니, 당원가입 약간 하시면 사찰당할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괜찮습니다. 어차피 정권 교체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당원가입 많이 해주셔야 네. 뭐 대통령이 즉 끝까지 하야 안 하고 저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선이잖아. 네. 그때 그 전에 이제 4월이나 5월이나 6월쯤에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대통령 하죠. 후보를 뽑겠죠. 네. 그때 한 표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가입해서 가입하면 돼요. 네. 다음 대통령을 미리 뽑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팟빵 후원 힘든 분들 위해서 별도의 후원 계좌를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오, 진짜 많은 분들이 저희 계좌로 직접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얼마입니까? 총 21분이 후원해주셨는데. 대박이네요. 그리고 저희 팟빵 통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팟빵 에피소드 후원은 총 58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소개하는 공식 계좌는 월요일 낮 12시까지 입금, 그리고 팟빵 후원은 오후 6시까지 후원을 해주셔야 저희가 당일 녹음에도 집계를 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시간이 넘어가면 그 다음 주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아니, 테니까. 그번 주에 나가, 다음 주에 나가라. 뭐 나가기만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요. 안 빠뜨리면 됩니다. 혹시 섭섭해하지 마시라고. 네. 그리고 우평당원께서 공식 계좌 후원하신 분과 팟빵 후원 나눠서. 읽을 건데 아, 공식 후원 계좌는 네. 약간 프리미엄으로 박누리 아나운서가 제가 읽어주고. 읽을까요? 네. 방송을 읽어요. 네,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님, 불피 축하 고마워, 탕갈로마 리조트 직원, 팀탐 우유값 박누리짱. 감사합니다. 후원, 오, 간결하네요. 네. 네이버의 산지기. 네, 네이버의 산지기. 네, 산지 검색해 주세요. 네, 오창석은 힘내라. 네. 또, 있어요. 최태민을 직접 조사했던 사람들. 아니, 2012년 때 뭐 했냐 말이야.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바른 말 했네요. 그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쵸. 따고 있다가 했더니 화평 씨가 자기는 2012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 묻는 거에만 대답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통신보안 진짜. 담당 PD가 나한테 전화 왔고 이렇게 군인이네, 항의가 역시. 왔는데 그래서 내가 2012년 4월인가 6월 월간 조선 한번 봐봐라. 거기 허화평 씨가 인터뷰한 게 나온다. 거기 최태민하고 관계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했던 얘기를 안 한다. 그게 그거 아니냐? 자료가 있네요. 나는 자료 없으면 얘기를 안 해. 그것도 머릿속에 다 있어. 2012년 4월, 6월로 딱딱딱. 바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랬죠. 담당 PD한테 허화평 씨 보고 나보고 고발하라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고발하라 그래요. 괜찮아. 근데 그 방송국은 좀 그렇네요 했더니 저희가 그냥 반론 보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허화평 씨가 자기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반론 보도 나갔어요. 금요일 날. 그날 내가 안 나갔거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잘렸나 싶어서. 그러니까요. 원래 안 나간 날이. 원래 안 나간 날이요? 원래 안 나가는. 이것만도 잘리면 어떡해요. 괜찮아. 뭐 어때? 뭐 다 잘려도 돼. 이것 때문에 날아가는 것도 웃긴. 허화평 씨가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제 와서 좀 네. 그쵸. 사실 뭐 전두환 정권 때 우병우 정도는 됐겠죠. 그렇죠. 더 셌지. 더 셌죠. 근데 우병우하고 달랐던 건 허화평은 결국은 전두환이 내쫓았거든. 네. 너 나가. 그래요? 아니 지금 다르지. 지금은 사람 관리 박근혜가 잘하는 계속 우병우니. 전두환이. 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 방송 평가 그리고 청취자 반응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산에서 뭐 이 토크 콘서트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말이 씨가 돼서 부산은 아니지만 연말에 콘서트를 준비한다고 저 오늘 알았어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우리가 뭐 공유하지 않는 무한도전 같은 프로예요. 일단 통보. 일단 말이 나오면 바로 시작이야. 지난주에 진피트한테 추진해보라 했잖아요. 네. 진피트 고개가 막 끄덕였잖아. 네. 그렇게 넘어갔으면 내후년 계속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방송 끝나고 확실히 이걸 챙겨서 해라 했더니 바로 이렇게 딱 12월 중순에 근데 부산은 흥행 관계상 못 가고 12월 중순 주말을 기용해서 6시입니다. 네. 날짜만 안 정해졌어. 서울에서 합니다. 네. 서울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석이 여기가 한 500~600석 정도 된다고 하는데. 더 큰 데를 할 수 있었는데. 네. 800천석. 그럼 반은 텅텅 비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초라해지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더 작은 데는 없나요? 좀 고민 중이에요. 200석인데 서서 보게. 막 바글바글하게. 이 정도 채우겠지, 설마. 그렇죠. 연말인데 한 번 정도는 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아나운서 친구들을 좀 안가로 데려오겠다 해서 뭐 같이 출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좀 아쉬워하는 그런 청취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친구들을 뭐 데리고 오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친구들 데려와서 출연시킨 뭐 출연료 문제도 그렇고 이게 좀 쉬운 일은 줄게요. 아니거든요. 줄게요. 데리고 오세요. 진짜 줄 거예요? 줄게 데리고 오세요. 진짜로? 그럼.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친구들이 다른 방송사는 이제 못 갈 것이다. 각오를 하고 와야 됩니다. 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뭐 망설이는 친구들도 있고 출연료에 대한 이제 뭐 박근혜 거 다 떨어졌는데 뭐 괜찮아. 그래도 아직 남아있겠, 네. 그 잔당들이 그래도 약간 남아있구나. 이 남아있어요. KBS 쪽은 조금 힘듭니다. MBC도 남아있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콘서트를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제가 친구들을 좀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생각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를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신 의견인데요. 역사는 반복된다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정구역 애청자인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2학년 여학생입니다. 여고 2년생이 우리 방송 들으면 어떡해. 네. 그렇죠. 또 네. 어쨌든 뭐 다음 의견 또 만나볼까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맞박의 핏자국. 어젯밤에 아이들 통닭 먹이면서 와이프와 맥주를 먹다가 와이프가 아들에게 말실수를 해서 아들이 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래주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그냥 놔두면 잊을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길래 제가 아무리 아들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당신이 무슨 박근혜야 라고 말했더니 요즘 최고의 욕인데.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며 불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냉전 체제. 며칠 갈까 이번 냉전은 점점점. 잘못하셨네요 이거는. 여기에 댓글이 달렸어요. 푸피티1님이 말씀이 너무 심하셨습니다. 박근혜라니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욕 중에 제일 심한 욕 같습니다. 얼른 석고 대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메인에 펀 게시판에 예비 부부인데 여자분 성함이 하필 최순실이랍니다. 그러면서 예비 남편분이 놀리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독일인을 믿고
순시리시리 이렇게 부르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넌 명박이냐라며 화를 내며 끊으니 톡으로 내 이름은 이명박이 아닙니다 이렇게 놀리는 듯합니다. 저 여자분이 자기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될 사람의 장난이 도를 넘어서 헤어질 생각조차 한다는데 저렇게 속 없는 남편이 되지 근데 마셔야 진짜 합니다. 이건 야, 이분 근데 개명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순실이 개명했잖아요, 이름. 최서원. 최서원으로. 네. 근데 계속 사람들 순실을 그러니까 왜 부르고 순실이라고 있는데. 부를까요? 아, 참 이분은 앞으로 계속 놀림 받을 그러니까요. 수도 있잖아. 전국의 그렇죠? 최서원 씨들은 지금 안도의 한숨을. 네. 근데 저도 오늘 게시판에서 봤는데 네. 초등학교 유치원쯤 된 아이들이 싸우고 있더래 둘이서. 근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니네 할머니 바꾸라 이러고 막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야 너 거기 안 서 최고야 여기야 니네 할머니 바꾸래. 저도 얼마 전에 친한 동생 커플을 만났는데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막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러면서 진짜 너 박근혜 같다고. 야 미치겠네. 아유 참. 자 우리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욕은 하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요. 하나 더 소개할까요? 김지영님. 이건 공식 메일로 온 공식 얘기네요. 메일로. 제주도에서 코딱지만한 학원을 하고 있는 청정구역 왕팬이라고 합니다. 네. 청정구역 때문에 별거 없던 화요일 밤이 요새 너무 좋다고 하네요. 쉬는 날 학원 책 정리하고 페인트 칠하고 옷 받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때마다 청정구역 들으면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특히 박하나님 팟캐스트에서만 듣기 너무 아깝다고.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되면 공중파에서도 그대로. 나이가 이제 좀 걸릴 나이. TV조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한테 귤을 보내주셨어요. 정말요? 그것도 엄청나게 한 10박스. 요건가요? 요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귤이 굉장히 작은데 탕자가 좀 큰 귤인데 엄청 맛있어요. 이거 다 뭐 손혜원 님한테도 정청래님한테 다 나눠주고 안가 손님들한테 나눠주고 우리 3명도 나눠 가지고 그래도 남아. 그래서 남는 거는 안가 손님들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가님을 제주도 저희 학원에 초청하고 싶다고 하는데 단가 맞으면 가죠. 단가가 안 맞아서 못 갈 것 같고요. 제가 대신 창석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주세요. 네. 네, 그리고 그 학원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제 말보다는 창석이가 어울립니다. 그러네요. 딱 지적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창석이 가서 이게 얘기하는 혹시 게 뭐 민족사관학교가 제주도에 있나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11월 20일 날 저희 쌤이 결혼하는데 세 분이 축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쌤은 일제 때 태어났으면 김구 안중구급은 됐을 여자예요. 7년간 학원 다니면서 저에게 닥친 온갖 악재에도 꿋꿋하게 저와 함께 견뎌주고 남자친구와 10년 사귀면서 그중 반이 넘는 시간을 남자친구의 취업을 묵묵히 기다려주고 야 보살이네 보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진짜.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20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아 벌써 20번째. 네, 그러네요. 5개월 했다는 얘기네요. 네. 야 5개월 만에 출연료 인상되고 좋은 방송이에요. 다음 출연료 인상은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좀 봅시다. 누구 보고. 방송이 없어질지도 몰라. 내가 지금 대통령 내려오면 네. 대통령 내려오고 만약 대통령 내려오면 60일 안에 선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권 교체되면 난 모든 방송 안 하려고. 왜요? 청와대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 너무 지쳤어 피곤해서. 인사 검증이 안 돼. 인사 검증이 없는 곳으로 갈 수 네, 있어. 그러니까, 네. 어디 뭐 지방 이상한 뭐 공사 이런데. 네, 그동안 너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선물로 사라지고 싶어 한 1년 동안. 어디로? 몰라 어디로 올지. 정권 교체가 안 돼도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새누리당 쪽에서 형 사라지게 해줄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 네. 어떻게든 사라지네. 네,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네, 한쪽 작별 결과는 인사 다 잘 사라지네. 해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누리고요. 저와 함께 청정구역 만들어 가시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오창석 더민주평당원.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랜만에 뵙네요. 지난주에 광화문 갔을 때 어땠어요? 아니,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중간에 저희가 그 영입인사들끼리 모임을 해서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데도 한참 걸렸고, 행진할 때 겨우 합류해서 사람들이랑 오랜만에 서울 한 바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던가요? 거의 뭐, 그 영입 인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걔 중에 혼자 한 명. 다녔으면은 한 들어봤을 명만 텐데. 쑥 들어가서 키가 작기 때문에 저기 사람이 있는 건가 없는 것인가 확인하려다가. 왜 공간을 비워둘까 가까이 오면 이제 사람 누가 있어 그러면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하야 열심히 외쳤어요? 다요 외쳤죠. 그때 형 학교 다닐 때 무슨 데모 같은 거 했어요?
우리 때 많이 했죠. 무슨 노래 같은 거 있었어요? 노래? 노래 많이 했지. 저희 저 처음 들었던 뭐 노래 뭐 박근혜는 하야하라 울라 울라 뭐 이런 거 몰라.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거 모르겠네. 그러니까 또 아니 제대로 된 노래를 들으면 알 텐데 지금 오빠가 노래를 이상하게 해서 아니 울라 울라만 하면 알아듣잖아 웬만하면. 도봉의 그 지역위원장의 오기영 변호사가 자기 때 했던 거라고 갑자기. 그건 너무 차이 나지 우리하고. 그래서 제가 원조 빨갱이라고 역시 말씀드렸죠. 네. 집회와도 12일에도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도 꼭 참석을 하셔서 많은 분들 12일 날은요, 저 분수령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가 뭐 한 20만쯤 된다 했죠. 전국적으로 30만. 네. 그렇죠. 12일 날이 원래 행사가 예정된 큰 대규모 집회이기 때문에 그 한 10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100만이 되면요. 100만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보통 시국이 아니고 그쵸. 큰 분수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일 날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쵸. 당연히 그동안 저희 세 집에 명도 계셨던 갑니다. 분들도 그럼요. 따로 어디서 만날지 저희는 밖에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카페 박동희 아나운서 강화문 근처에 있는 호텔 호텔에서 그걸 보는 것도 시위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구보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정말 호텔에 간 줄 아세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모텔인데 아니 그 프라자 호텔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내려볼 수도 있잖아 이렇게 강화문 쪽을. 뭘 아닙니다. 저도 그 먹으면서 내려볼 인파 수 속에 있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파 속에 잘 찾아보시기 네,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JTBC 사건 반장에서 요즘 맹활약하고 계신다고. 예. 네, 이동영 작가님. 금요일에는 안 나오셨는데 아 그래서 목요일에 허화평을 디스해서 예, 잘린 게 아니냐. 목요일 날 허화평 디스했더니 허화평 쪽에서 항의 전화가 왔어요. 정말로? 그래요? 오. 그게 내가 뭔 얘기였냐면 허화평 씨가 직접 전화하셨어요? 모르지 뭐 내가 안 받았으니까. 허화평이 그 이번에 갑자기 등장해서 뭐 TV조선하고 인터뷰하고 뭐 뭐 강적들 나오고 그랬어요.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종당하고 있었다. 재태민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짜증이 나서 JTBC 할 때 얘기했지. 아니 이분 말이야. 이분하고 또 저 있어요. 저 재태민을 직접 조사했던 사람들. 아니 2012년 때 뭐 했냐 말이야.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바른 말 했네요. 그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쵸. 따고 있다가 했더니 화평 씨가 자기는 2012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 아 묻는 거에만 아, 대답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통신보안 진짜. 담당 PD가 나한테 전화 왔고 이렇게 본인이네, 역시. 항의가 왔는데 그래서 네. 내가 2012년 4월인가 6월 월간조선 한번 봐봐라. 거기 허화평 씨가 인터뷰한 게 나온다. 거기 최태민하고 관계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했던 얘기를 안 한다. 그게 그거 아니냐? 자료가 있네요. 나는 자료 없으면 얘기를 안 해. 그것도 머릿속에 다 있어. 2012년 4월하고 6월로 딱딱딱 바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랬죠. 담당 PD한테 허화평 씨 보고 나보고 고발하라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고발하라 그래요. 괜찮아. 근데 그 방송국은 좀 그렇네요 했더니 저희가 그냥 반론 보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허화평 씨가 자기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반론 보도 나갔어요. 금요일 날. 그날 내가 안 나갔거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잘렸나 싶어서. 그러니까요. 원래 안 나간 날이. 원래 안 나간 날이요. 원래 안 나가는. 그렇구나. 이것마저 잘리면 어떡해요. 괜찮아. 어떡해. 뭐 어때? 뭐 다 잘려도 돼. 이것 때문에 날아가는 것도 웃긴. 허화평 씨가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제 와서 좀 네. 그쵸. 사실 뭐 전두환 정권 때 우병우 정도는 됐겠죠. 그렇죠. 더 셌지. 네. 더 셌죠. 예. 근데 우병우하고 달랐던 건 허화평은 결국은 전두환이 내쫓았거든. 네. 너 나가.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다르지. 지금은 사람 관리 박근혜가 잘하는 계속 우병우니. 전두환이. 네. 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 방송 평가 그리고 청취자 반응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산에서 뭐 이 토크 콘서트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말이 씨가 돼서 부산은 아니지만 연말에 콘서트를 준비한다고 저 오늘 알았어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우리가 뭐 공유하지 않는 무한도전 같은 프로예요. 일단 통보. 일단 말이 나오면 바로 시작이야. 지난주에 진피디한테 추진해보라 했잖아요. 네. 진피디 고개가 막 끄덕였잖아. 네. 그렇게 넘어갔으면 내후년 계속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방송 끝나고 확실히 이걸 챙겨서 해라 했더니 바로 이렇게 딱 12월 중순에 근데 부산은 흥행 관계상 못 가고 12월 중순 주말을 기용해서 6시입니다. 네. 날짜만 안 정해졌어. 서울에서 합니다. 네. 서울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석이 여기가 한 500~600석 정도 된다고 하는데 더 큰 데를 할 수 있었는데 네. 800천석. 그럼 반은 텅텅 비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초라해지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더 작은 데는 없나요? 좀 고민 중이에요. 200석인데 서서 보게. 막 바글바글하게. 이 정도 네. 채우겠지 설마.
그래서 연말인데 한 번 정도는 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아나운서 친구들을 좀 안가로 데려오겠다 해서 뭐 같이 출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좀 아쉬워하는 그런 청취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친구들을 뭐 데리고 오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친구들 데려와서 출연시키면 뭐 출연료 문제도 그렇고 이게 좀 쉬운 근데 일은 줄게요. 아니거든요. 줄게요. 데리고 오세요. 진짜 줄 거예요? 줄게 데리고 오세요. 진짜로? 그럼.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친구들이 다른 방송사는 이제 못 갈 것이다. 각오를 하고 와야 됩니다. 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뭐 망설이는 친구들도 있고 출연료에 대한 아니, 이제 뭐 박근혜 건 다 떨어졌는데 뭐 괜찮아. 그래도 아직 남아있겠, 네. 그 잔당들이 그래도 약간 남아있구나. 이 남아있어요. KBS 쪽은 조금 남아있다. MBC도 네. 남아있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콘서트를 하게 되면 이 자리는 제가 친구들을 좀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생각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신 의견인데요. 역사는 반복된다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정구역 애청자인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 2학년 여학생입니다. 여고 2년생이 우리 방송 들으면 어떡해. 네. 참나. 미래의 박누리가 되겠네. 미래가 어둡습니다. 네, 초등학교 선생님의 영향으로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한 곳이 청정구역과 저와의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후기를 남기게 된 건 저희 반에 있는 남자애들 때문인데요. 얼마 전 수업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발표 때문에 저희 반이 최순실 게이트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남자아이가 문재인도 그냥 쓰레기던데 그냥 우리나라 정치는 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시초가 돼서 남자애들이 문재인 전 후보를 비방하더군요. 저는 문재인 전 후보 지지자였기 때문에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날카롭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너는 공기업 준비하면서 정치색을 띄워도 되는 거냐 이러면서 오히려 더 뭐라고 하더군요. 물론 덜컥 화를 낸 저의 잘못도 있지만 제가 희망하는 진로를 가지고 들먹이는 그 아이들의 태도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과연 공기업을 희망한다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제가 존경하는 세 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방송 잘 듣고 있다는 후기를 남기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두서없는 우주의 기운만이 잔뜩 남은 글이 되어버렸네요. 오평당원님, 센신 박누리 아나운서님, 이 작가님 항상 좋은 방송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야자 시간과 등하교 시간이 외롭지 않게 됐고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도 알게 됐습니다. 정권 교체가 돼도 날카로운 비판 방송 계속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분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만 가득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센신 박누리 아나운서. 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제가 센신으로. 네. 고등학생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요. 네. 다 이해한다는 거지. 그렇죠. 고등학생도 이해하는데 우리 이 방송이 불편하신 청취자들은 아직도 그런 댓글 달고 이런 중학생들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분 공기업 희망한다고 해서 공기업이 그냥 희망인데 뭐 아니 근데 공기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정신을 중립을 지켜야 돼?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근데 무슨 근거로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정치색을 띄면 안 된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공기업을 대표해서 뭔가를 발언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 투표권이 있잖아요. 할 수 정치 있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다 정치적인 대한민국은 정치적 자유가 있는 거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인데 왜 그걸 못해?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토론을 할 필요도 없이 이 말을 한 친구들이 약간 뭘 잘 몰라서 어제 들은 말이 있는데 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렇죠. 반박은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 무시해 그런 애들은. 그리고 우리 오창석 평당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꿈꾸는데 이 방송에 나와서 개드립 색드립 막 날리잖아. 그렇죠. 왜? 끝났기 때문에. 상황이 없기 때문에. 빠른 현실인식. 괜찮아요. 나도 희망을 얼마나 품을 수 있지. 나도 어렸을 때 대통령 꿈이었고 막 그랬어. 뭐 어때? 그럼요. 그래도 엄마 총 맞아주고 아빠 총 맞아주고 막 하잖아. 아니 그거 정말 역대급 발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에 와서 다시 해야 되더라고. 뭐 지금 해야 되죠. 역시 대단한 통찰력이었다. 지금 와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박지만이 가장 정상이었다. 그러니까 그놈 집구석은 아빠 총 맞아주고 엄마 총 맞아주고 언니 하나 되는 거 배다른 언니야 여동생 지 고발해 남동생은 뽕쟁이야 이게 뭐 이런 사람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박근혜는 최순실이 아니어도 하야해야 된다. 네, 하나의 트리거가 나왔을 뿐이에요. 사실 하야할 내용들은 워낙 많습니다. 하여튼 이 친구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이 남학생들이 뭐 문재인은 쓰레기다 이렇게 발끈하지 마시고 그냥 왜 쓰레기지? 그러니까요. 논리적으로 물어봐요. 그럼 100% 대답 못해. 대답 못해.
아니 그 일베에서 그랬어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 그냥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든지. 네, 그걸 거기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공부하라고 핀잔을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모든 걸 안다면 이렇게 문재인 쓰레기야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렇죠. 또 네, 어쨌든 뭐 다음 의견 또 만나볼까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맞박의 핏자국. 어젯밤에 아이들 통닭 먹이면서 와이프가 맥주를 먹다가 와이프가 아들에게 말실수를 해서 아들이 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래주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그냥 놔두면 잊을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길래 제가 아무리 아들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당신이 무슨 박근혜야 라고 말했더니 요즘 최고의 욕인데.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냉전 체제. 며칠 갈까 이번 냉전은 점점점. 잘못하셨네요 이거는. 여기에 댓글이 달렸어요. 푸피티1님이 말씀이 너무 심하셨습니다. 박근혜라니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욕 중에 제일 심한 욕 같습니다. 얼른 석고 대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메인에 펀 게시판에 예비 부부인데 여자분 성함이 하필 최순실이랍니다. 그러면서 예비 남편분이 놀리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독일인을 묻고 순시리 이렇게 부르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넌 명박이냐라며 화를 내며 끊으니 톡으로 내 이름은 이명박이 아닙니다 이렇게 놀린답니다. 저 여자분이 자기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될 사람의 장난이 도를 넘어서 헤어질 생각조차 한다는데 저렇게 속 없는 남편이 되지 마셔야 합니다. 야 이분 근데 개명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순실이 개명했잖아요 이름. 최서원으로. 네. 근데 계속 사람들 순실로 부르고 왜 순실이라고 있는데. 그럴까요? 아, 참 이분은 앞으로 계속 놀림 받을 그러니까요. 수도 있잖아. 전국의 최서원 씨들은 지금 안도의 한숨을. 네. 근데 저도 오늘 게시판에서 봤는데 네. 초등학교 유치원쯤 된 아이들이 싸우고 있더래 둘이서. 근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니네 할머니 바꾸라 이러고 막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야 너 거기 안 서 최고의 여기야 니네 할머니 바꾸래. 저도 얼마 전에 친한 동생 커플을 만났는데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막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러면서 진짜 너 박근혜 같다고. 야 미치겠네. 아유 참. 자 우리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욕은 하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요. 하나 더 소개할까요? 김지영님. 이건 공식 메일로 온 공식 곡이네요. 메일로. 제주도에서 코딱지만한 학원을 하고 있는 청정구역 왕팬이라고 합니다. 네. 청정구역 때문에 별거 없던 화요일 밤이 요새 너무 좋다고 하네요. 쉬는 날 학원 책 정리하고 페인트 칠하고 못 받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때마다 청정구역 들으면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특히 박하나님. 팟캐스트에서만 듣기 너무 아깝다고.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되면 공중파에서도 그대로. 나이가 이제 좀 걸릴 나이가. TV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한테 귤을 보내주셨어요. 정말요? 그것도 엄청나게 한 10박스. 요건가요? 요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귤이 굉장히 작은데, 탱자보다 좀 큰 귤인데 엄청 맛있어요. 이거 다 뭐, 손혜원 님한테도 정청래님한테도 다 나눠주고 안가 손님들한테 나눠주고 우리 3명도 나눠 가지고 그래도 남아. 그래서 남는 거는 안가 손님들 주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을 제주도 저희 학원에 초청하고 싶다고 하는데 단가 맞으면 가죠. 단가가 안 맞아서 못 갈 것 같고요. 제가 대신 창석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그 학원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제 말보다는 창석이가 어울립니다. 그러네요. 딱 지적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창석이 가서 이게 얘기하는 혹시 게 뭐 민족사관학교가 제주도에 있나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11월 20일 날 저희 쌤이 결혼하는데 세 분이 축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쌤은 일제 때 태어났으면 김구 안중구급은 됐을 여자예요. 7년간 학원 다니면서 저에게 닥친 온갖 악재에도 꿋꿋하게 저와 함께 견뎌주고 남자친구가 10년 사귀면서 그중 반이 넘는 시간을 남자친구의 취업을 묵묵히 기다리고 야 보살이네 보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진짜 남자분은 대단합니다. 여자분한테 잘하셔야겠네요. 네, 다행히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도 하게 되어 지켜봤던 저도 뿌듯합니다. 세 분이 김보영 쌤 결혼을 축하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줬습니다. 자,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보영쌤 결혼 김보영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네네. 정말 어디에도 없는 벤츠녀네요. 우리가 벤츠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게요. 이름은 벤츠입니다. 이 남자친구는 진짜 충성을 다해. 남자친구 정말 인생을 바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남자분한테 꼭 결혼이 좋죠. 예. 네, 결혼 좋은 거죠? 그럼요. 자, 오늘은 누구한테 드릴까요? 오늘은 이게 여고생? 네, 여고생 친구한테
여고생이 낫겠지? 어떨까요? 힘내라고. 힘내라고 그렇죠? 예. 네. 여고생 친구한테 또 제 책을 읽고 네. 더더욱 논리를 무장해서 그러니까요. 문재인 쓰레기라고 말한 그 남학생들 논리를 박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학생들을 아주 발라버리세요, 그냥. 네, 이 댓글 당첨되신 이분은 이분 아이디가 어떻게 됐죠? 이 역사는 반복된다니. 아이디도 의미심장. 김대김 보내주세요. 네. 네. 김대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이 주소와 전화번호 저희한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댓글로 선정은 안 됐지만 지금 이 시국의 분노에서 정치권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분이 계세요. 그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일반 직장인이 어떻게 정당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오평당원께서 좀 알려주시죠. 이 사실은 직장인들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네, 얼굴 그렇죠. 알려질까봐. 제 친구들의 인스타를 보면은 다 마스크 끼고 다 나갔더라고요. 온 그렇죠. 동네. 마스크 끼고 전국으로 나가야 다 나가 됩니다.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 그 거제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부산으로 올라와서 마스크 끼고 열심히 그 촛불 들고 하야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네.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당원 가입은 요건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강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당원가입 하세요. 당원가입 한지 어떻게 알아 회사에서. 활동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 후원금만 하세요. 당원가입 하셔도 됩니다. 당원 가입 지금 바로 더불어민주당으로 해주세요. 아니 이거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면서 그렇죠. 이따고 소리를 해.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그게 좀 피해를 볼 수도 아니, 있으니까. 피해 볼 일 없어요. 이거는 개인정보인데 누가 일부러 꼬질러? 맞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니 당원가입 약간 하셔도 사찰당할 돼요.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괜찮습니다. 어차피 전공 교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당원가입 많이 해주셔야 네. 뭐 대통령이 끝까지 하야 안 하고 저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선이잖아. 네. 그때 그 전에 이제 4월이나 5월이나 6월쯤에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대통령 하죠. 후보를 뽑겠죠. 네. 그때 한 표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가입해서 가입하면 돼요. 네. 다음 대통령을 미리 뽑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팟빵 후원 힘든 책을 기획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2007년에 설립된 이 복지국가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이 연구된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로서 복지국가 도입과 확대를 위한 이런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복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포털에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 한번 찾아가 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희의 이 복지국가 강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주요 서점과 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근데 이상의 복지국가 이 책 네. EJ에서도 광고하고 정치알바되고 청정구역 세 군데 다 하시거든요 지금.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상당한 금액인데 네, 그러면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왜요? 책 광고가 잘 안 돼. 제가 지금까지 많은 광고를 받아왔지만요. 네. 제일 안 팔리는 게 책 광고예요. 효과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그 책 광고 좀 해달라고 오면 저는 한 번 더 보냅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분한테도 보내셨는데 다시 보내주신 아니 건가요? 이분은 나한테 안 보냈어. 아마 신 PD한테 보냈다. 아. 신 PD는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광고하면 오케이. 자동문. 자동문이야. 나는 하여튼 그렇게 보내는데 샤이마스. 좀 많이 좀 좋은 책이고 그 이상희 씨가 아주 네. 훌륭한 분이시죠. 저는 모르는데 네네. 주위에 물어보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요. 정말 복지의 전문가. 그러니까요. 저도 예스24에 검색 한번 해가지고 한번 사서 읽어봐야겠네요. 진짜요? 네, 진짜로 우리가 읽어보도록 읽는다면 또.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아니야. 온다는 거. 지난주에 막 그 경제 이야기 하자고 그러고 난 변했다고 봐. 우리가. 이번 주도 말이죠. 네. 어제죠. 12시 넘으니까 네, 새벽에. 네. 새벽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올리더라고. 야, 그래서 누가 변했구나. 역시 임금 인상에. 임금 인상이 참 크나큰 네.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임금 인상보다는 제가 부탁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부탁? 네, 아까. 하지 마세요. 네. 네, 하지 마세요. 거절당했어요. 모두 부탁. 네, 그래서 오늘 의욕을 잃은 제 눈빛 보이시나요? 네. 어쨌든 임금이 올라갈수록 대화의 창구가 닫히고 있어요. 이상의 복지국가 여러분 복지국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 네. 저도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어쩌고 있다 말도 안 네. 되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한 3손가락 안에 뽑힌대요. 복지 전문가로. 오. 그러니까 창석이는 꼭 읽어봐야 되지. 네, 그러니까. 그럼요. 저도 일단 살게요. 예. 언제 오, 읽을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촛불. 예. 20만이 모였습니다. 광화문에만. 네. 다 같이 모여서 박근혜 하야를 외쳤는데 지난 주말이었죠. 사실 지지난주에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렇죠. 일주일 만에 10배가 늘었어요. 서울 광화문에만 20만 명, 전국적으로는 30만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하야를 위해서 나와주셨는데 우리 오창석 씨가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일단 저희 그 이날이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다른 야당도 참여한 백남기 농민의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네. 2시에 열렸고요. 4시부터 문화제 했었고 6시부터 촛불 집회를 했었는데 6시에 촛불 집회를 하면서 그 광화문부터 시작을 해서 종각을 거쳐서 종로 3가 그 귀금속 거리 그리고 지나서 오른쪽에 턴해서 다시 그 뭐죠? 명동 쪽에 있는 롯데백화점 있죠. 그쪽에 있는 사거리. 네. 그리고 시청을 지나서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왔어요. 한 2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 출발했던 행렬이 이제 도착할 때쯤에 뒤 행렬이 이제 네, 네, 보이는 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었고 네. 끊임없이 몰렸고 참 재밌었던 거는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시위대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형이 이제 그 프레임에 갇힌 거라고 얘기해서 안 그래도 이날에도 그 취객으로 보이는 분이 그 폴리스 라인 근처에 청와대에 가야 된다고 막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고생 연합 이런 학생들이 와서 그분을 뜯어 말려서 우리 안전하게 시위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게 보였어요. 되게 좀 좋았어요. 저는 그게. 우리는 이제 그 프레임을 못 뛰어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 언론 방송에 다 그러고, 뭐, 보수 종편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 잘하고 있다고 다 박수 치고 있잖아. 네.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우리는 그 프레임을 앞으로 못 깰 것 같아요. 더 더러워지면 깨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뭐 앞으로는 그런 시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죠. 네, 그쵸. 그쵸. 그게 가장 좋은 것이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 정권 않아도. 교체가 그게 발걸음이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는 사회가 오겠죠.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또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요? 폭력적인 그런 분위기가 뭐 될 수도 있대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번 맞아요. 집회 가보면 풍자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패러디한 것도 많았고 뭐 내가 이러려고 뭐가 됐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풍자한 피켓도 있었고 우주야 도와줘. 아이 하야 유, 아이 서울 유 패러디한 거 있었고 굉장히 많더라고. 낄끼빠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러려고 패러디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어? 당군 할아버지가 그랬다며. 내가 이러려고 고조선을 세웠나? 제일 많았던 게 그거죠. 내가 이러려고 한국인 됐나? 그래. 그 많은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잖아. 그쵸. 근데 대통령이 두 번째 사과를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된다는 자괴감 발언을 하면서 그 분노가 허탈하고 바뀐 거예요. 그쵸. 우리 대통령이 아직도 심각성을 모른다. 왜? 사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나 자괴감 그거는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잖아. 유체 이탈해가지고. 지금 피해자가 누군데 국민 아니야. 좀 사과를 해도 모자랄 그러니까 까네. 우리 국민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자괴감을 느끼고 뭐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내가 이러려고 누가 하라 그랬어? 하라 그랬냐고. 사람들이 그거 박근혜 대국민 절교 선언이라고. 아니 그때 그 2012년 대선 TV 토론 할 때 문 대표랑 하면서 문 대표가 조목조목 따졌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한대 이렇게 했잖아. 내가 그러려고 대통령 되면 다 해요. 막 그렇죠. 이랬잖아. 피식 웃고 막.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진짜. 그러니까 이런 패러디가 법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낄끼한 분들 위해서 별도의 후원 계좌를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오, 진짜 많은 분들이 저희 계좌로 직접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얼마입니까? 총 21분이 후원해 주셨는데. 대박이네요. 그리고 저희 팟빵 통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팟빵 에피소드 후원은 총 58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소개하는 공식 계좌는 월요일 낮 12시까지 입금 그리고 팟빵 후원은 오후 6시까지 후원을 해주셔야 저희가 당일 녹음에도 집계를 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시간이 넘어가면 그 다음 주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아니 테니까. 그번 주에 나가 다음 주에 나가라 뭐 나가기만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요. 안 빠뜨리면 혹시 됩니다. 섭섭해하지 마시라고. 네. 그리고 우평당원께서 공식 계좌 후원하신 분과 팟빵 후원 나눠서. 읽을 건데 우리 공식 후원 계좌는 네. 약간 프리미엄으로 박누리 아나운서가 제가 읽어주고. 읽을까요? 네. 방송을 읽어요. 네,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님, 불피 축하 고마워, 탕갈로마 리조트 직원, 팀탐 우유값 박누리짱. 감사합니다. 후원, 오, 간결하네요. 네. 네이버의 산지기. 네, 네이버의 산지기. 네. 산지 검색해 주세요. 네. 오창석은 힘내라. 네. 힘 빼고 행복 신한. 사랑합니다. 강태현, 강혜인 아빠. 와구견추. 누리 넌 내 거야. 고맙습니다. 뉴스킨 배우리. 자, 뉴스킨 여러분 구매하고 싶으면 배우리 상담사. 네.
김해 강경식 법무사. 네, 김해분들 강경식 법무사에게 전화 주시고요. 루이 아빠, 정종원, 윤우 아빠, 하은이 아빠, 아내 없고 달리기 개봉, 에드리안. 자, 공식 후원 계좌 지금 쭉 소개해줬는데 네. 야한 닉네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리보고 읽으라 그래요. 하나도 없어. 희한하네. 그러나 자 지금 네, 아빠들이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네, 다 아빠야. 야. 팟빵 공식 후원 계좌로 후원하신 분들은 닉네임이 그렇죠. 자, 창석이 감사합니다. 스타트 갑니다. 자, 라리 스튜디오 부산점. 발음이. 네, 라리 스튜디오. 네. 11월 12일 광화문 레경영 준정선 이재명이 대통령인 나라에 서살아 보고 싶다. 아이의 별 검색창에 태광저울 하늘마을 주민 브루스타 박근혜 싸다고 날린 누리 박근혜 강냉이 날린 창석 박근혜 아구창 날린 동영 살색 요술봉 산본 오픈스페이스 똥강아지 27 난 사쿠라다 띠유 구미 옥계 3구점 네, 이게 CU 말하는 거, CU. 네. 더블플레이 웅이 119 침착해 진정한 위너 이니셜스 안 아빠 네이버 밴드 EJ 도리신 힘센 머슴 다이렉트 77 BN 남한강 원할머니 보다 쌈 불알 큰 타이거 해피 77 꽃보다 동영 이젠 프레지던트 메이커 쌈밥 전문점 쌈천지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 네이버의 쌈천지 누리야 별표 삐 처리됐네요. 네, 에이미 임이 정자왕 이동영 김재규 탕탕탕 동인천 삽살이 덕질엔 트위터 왕왕 마켓 별내 소나무 회전구이 내가 봤어 창서이 거 2016년은 병신년은 하야해라 용인 한화 리조트 맛집 감골놀이로 오세요. 자, 용인 한화 리조트 근처 감골놀이로 가세요. 네. 퀸스타운 이번 생은 망했어 뽕과 함께 C컵 이케아 구매 대행 스키린 이케아 조립 대행 스키린 네이버 검색에서 스키린 오창석 떡 치고 자빠졌네 앙짱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 아, 저 오늘 광고하신 분들 많네요. 누리야 띵띵띵띵은 왜 삐처리 한 거예요? 이게 네. 너무 과한 규정, 과해서 그래요? 저거 봐 뭐라고 그랬는데? 저도 못 봤어요. 이분이 자체적으로 그냥 삐 처리를 해서 올려주신 것 아니야. 같은데. 아니 지금 신 PD가 데스크에서 걸렸어요. 네, 이게 뭐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심의 규정하셨다고 하니까요. 너무 과한 표현은 삼가주시고요.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요, 근데. 네, 아니,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지금. 아니 생각만 해도 좋아서 웃을 수도 있는 거고. 미친 거 아니야? 네, 그리고 팟빵 후원해주신 우리 살생 요술봉님 게시판에 본인이 여자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청취자분들도 아주 깜짝 놀라셨다는 댓글이 달렸는데, 저도 놀랐어요. 이분이.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문제야. 왜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매직 스틱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근데 사실 이게 뭐 방송 저희한테 색들이 그만해라라고 하시는데 청취자분들도 한몫하십니다. 저희 방송에. 아니 양성평등인 세상인데 네. 왜 이런 걸 쓰면 살색 옷을목 닉네임을 쓰면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이분은 진정한 요술을 원하는 거네. 참 잘못된 거죠. 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색드립을 하는 세상을 저희 방송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유토피아야. 네. 남녀 평등한 시대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저희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이쪽으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고요. 후원 계좌는 저희 팟빵 게시판 공지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이렇게 후원 계좌로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오늘처럼 제가 직접 정성스럽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청정구역 19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살펴봤고요.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치고 본격적인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광고는 책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신규 광고죠? 네. 복지국가 강의라는 책인데 저자 이상희 씨는 현재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인데요. 이 책에서는 왜 복지국가인가, 어떤 복지국가인가, 또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